보시게 되면은 이런 기준이 설정이 돼요. 지금 우리나라의 시가총액 1조 이상짜리 종목이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281개 종목이나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거래소 가면은 이게 나와요. 거래소에 이제 그 분석을 해서 다 나오는데 1, 2조짜리 종목이 121개. 그리고 2조에서 5조짜리가 이제 91개. 5조에서 10조짜리가 28개. 뭐 이렇게 돼 있어요. 사실은 여기서도 좀 안정적으로 빵빵하게 움직일 수 있는 건 요거예요. 5조 이상에서 최대한의 시가총액. 5조 이상에서 5조 이상짜리 종목이 70개 정도 돼요. 70개면은 뭐 매매 충분히 할 수 있죠. 욕심만 버리시면. 다른 종목이 더 많이 움직인다라고 자꾸 생각을 하시니까 소형주 잡주 뭐 2,000원짜리가 대박나요 이렇게 생각하시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지금 그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에 HMM부터 처음부터 볼까요? 올해 기준에서만. 그러니까 HMM의 기준 올해 기준에서만 놓고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올해 우리가 이제 1월 말부터 14,600원에서부터 실질적인 매매가 들어갔고요. 근데 이제 그때는 거래대금이 그렇게 원활치는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HMM에 대해서 비중을 그렇게 월등하게 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쭉 당겨서 보시면 작년부터 해서 이제 뭐 들어가긴 했는데 그 얘기는 뭐 아주 먼 옛날이니까 없는 걸로 치고 작년부터 쭉 들어갔는데 뭐 작년 그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여름부터 해서 이제 요때 쭉 들어왔었거든요. 추세 매매 기준. 그 교육 자료도 지금 그대로 있죠. 그 교육 자료 한번 볼까요? 보고 일단 보고 생각은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교육 자료 나와봐라. 추세 교육이 거기 아마 있을 것 같은데 추세 교육. 이거 이제 이번에 교육 받으시는 분들은 이런 교육 다 받을 거예요. 이런 내용들. 지금 이제 우리가 일정 범위 뿌려드리고는 있습니다만 그 뿌려드려서 될 정도가 아니고 이제 맨 처음에 현대글로비스가 이날 10월 13일 날 이때 문자까지 나갔어요. 저 10월 13일 날 들어간 이유가 이제 그 전날의 경우가 여기서도 그림이 뭐 잘 안 보이실 수는 있는데 잘 한번 우리가 고민 해보자고요. 교육의 필요성이 어느 정도인지 제가 그거를 이제 좀 피력을 해볼게요. 뭐 수익 내고 교육 받으세요라고 했는데 여러분들께서는 이제 교육도 굉장히 절실한 거잖아요. 독립을 하고 싶은. 그러니까 수익 내고 교육도 받고 독립을 할 수 있는 기준. 그럼 첫 번째 여러분들이 딱 느껴보시면 돼요. 스스로가. 야, 캔들 교육을 받으려고 내가 돈을 내니? 내가 바보니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요 두 개의 캔들을 보시고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요거하고 요거하고. 저 두 개의 캔들. 저 두 개의 캔들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하나 딱 생각하셔야 될 거는 여러분들 스스로가 야, 나 캔들 되게 많이 알아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현대글로비스의 캔들 작년 우리가 왜 여기서 들어갈 수 있었는지 저 차트를 지금이 아닌 그때 당시 어떻게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수 있었는지 이날의 기준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는 얘기예요. 이날의 기준을. 별거 아닌 것 같죠? 이게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떨어지면은 뭐 무조건 문제되는 것 같죠? 오늘 기준에서 보면은 뭐 SK 바이오사이언스도 그럴 수도 있어요. 고점 행진을 쫙 하다가 그냥 고점에서 한 방 두들겨 맞은. 물론 이제 캔들의 차이는 있죠. 뭐 이렇게 장대항목 나온 이후의 흐름에서도 기준도 되고. 어찌됐건 이 흐름에 뭐가 이게 대단하냐면 그리고 그 다음날 왜 들여다볼 수 있었냐면은 자, 첫 번째입니다. 시가총액은 현대글로비스가 굉장히 크죠. 이 당시 기준에 계산을 해보자고요. 3,750만 주짜리니까 3,750만 주 곱하기 15만 원이라고 해봅시다. 15만 원 해주면은 시가총액이 5조 6천억이었단 말이에요. 5조 6천억. 근데 5조 6천억짜리인데 거래대금이 작년이잖아요. 작년에 그렇게 어마어마하게까지 터지진 않았어요. 대형주 기준에서 이슈가 있기 전에는. 그래서 이 종목도 현대글로비스 같은 경우 작년에 이제 우리가 교육교재 만들어 드릴 때는 거래대금 지금 2천억이라고 배우시고 계시잖아요. 작년엔 1,000억이라고 했어요. 거짓말이 아니고 지금에 와서 뭐 말장난하는 게 아니고 이 당시에 이제 그 시장의 거래대금이 계속 이제 하나하나 설명드리려다 보면 막 역으로 가니까 여러분들도 정신없고 하잖아. 이런 거를 체계적으로 배우시라는 거예요.
거래대금 배우는 날은 거래대금만 배우고 막 캔들 배우는 날은 캔들만 배우고 우왕좌왕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이걸 보여드리는 거는 유가증권 시장의 거래대금이 이 5조의 줄을 거는 거거든요. 4조 미만으로 떨어져 있었던 게 2020년 1월 2일까지도 4조 미만이었단 말이에요. 응? 이날 4조 6천억이죠. 1월 2일 날 4조 6천억. 코스닥 보시면요. 5조 미만인 게 1, 2월 달까지 수두룩해요. 작년 1, 2월 달. 5조 미만인 게. 그 앞전으로 따지면 더 많지. 응? 수두룩하죠. 요 빈 공간이 다 5조 미만이니까. 응? 그러던 것이 그 이후에 거래된 보세요. 이 5조 줄 거는 거거든요. 어마어마하죠. 유가증권 시장은요.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윤정두가 1,000억의 거래대금이 아닌 2,000억의 거래대금으로 특히 이제 유가증권 시장의 거래대금이 꽉꽉 채워졌기 때문에 이걸 지금 거래대금이 급감하고 뭘 급감을 했어요. 이게 거래대금 급감했나? 15조 원 정도 하는데 작년 대비해서 많게는 3배 5배 이렇게 움직이는데 그죠? 그래 결론은 그래서 1,000억 원의 기준을 잡은 거예요. 예전에는. 지금의 기준은 이제 2,000억인데 그래서 이 현대글로비스가 1,000억 원의 거래대금이 터진 게 언제예요? 1,000억 원의 거래대금 터진 게 이때란 말이야. 보통 때 대비해서 우리가 거래대금의 기준, 특히 이제 거래량은 의미 없어요. 거래대금의 기준에 여기 5MA, 20MA, 5일 이동평균, 20일 이동평균의 거래량이 터지고 양봉인 날을 들여다본다. 그러니까 5MA, 20MA 거래량을 넘기면 그걸 거래대금이 터졌다고 우리는 설정을 한다. 누가? 윤정두가. 그 어느도 우리나라든 외국이든 그 어느도 거래대금의 기준을 설정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물론 거래대금 이평선을 가지고 있다는 거는 누군가는 그걸 기준을 잡을 수 있겠죠. 그런데 금액이나 이런 기준을 전혀 설정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2,000억, 예전에는요 1,000억. 1,000억이 안 터져도 된다. 안 터질 땐 이렇게 1,000억 미만의 거래량과 거래대금이 형성되고 양봉인 날 따라붙어서 추세 매매를 한다. 그런데 이날 1,000억의 거래대금이 터지는 날 어때요? 변동성이 커지죠. 얼마나? 15%가 나와버려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소형주 잡주만 올라갈 것 같은데 이러한 시가총액이 5조가 넘는 이런 종목이 이때 당시 기준에서 15%씩 움직인다. 물론 이제 13만 원 기준으로 잡으면 시가총액이 조금 더 낮죠. 4조 원대 되겠지. 4조 원대건 5조 원대건 이 당시 시가총액으로 따지면 높죠. 시장이 이때는 2,000포인트대 중반도 밀려 내려서 2,200포인트 하고 있을 텐데 지금보다 1,000포인트가 밑인데 어찌됐건 이러한 그 기준이 있었기 때문에 그럼 거래대금의 1,000억의 기준이 거래대금이 그 당시 기준에 설정되기 위해서는 얘가 이제 70만 주 거래량 터졌으니까 얼마를 우리가 기준 잡아요? 70만 주 기준이니까 주가는 올라와 있으니 70만 주에 그러니까 종가가 지금 15만 원까지 올라와 있어요. 그럼 60만 주가 터지면 어떻게 돼요? 60만 주가 터지면 6일은 6, 65, 30, 900억이 터지겠네. 근데 60만 주가 터지면 이럴 때처럼 70만 주 터진 것처럼 양봉으로 나온단 말이야. 거래가 터지고 음봉인 경우는 아주 특이한 케이스들, 진짜 급락이 나오는 케이스 말고는 그런 경우가 드물고, 결론적으로 거래가 터지는 흐름이라면 또 양봉의 기준이라면 충분히 60만 주만 돼도 1,000억 원 수준의 거래대금을 기대할 수 있다. 그래서 그 다음날 1,000억 원을 기준을 잡자라고 또 60만 주를 기준을 잡자라고 설정해서 올려드린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당시 기준의 현대글로비스를 진짜 교육의 필요성을 본다라는 거예요. 진짜로 저 당시에 1,000억 원의 기준을 잡았는지 근거 자료를 한번 보자라는 거죠. 현대글로비스 한번 지금 와서 만들어 놓을 수는 없잖아요. 다 이렇게 폴더가 다 있어요. 여기에 2020년 10월 기준에 이게 며칠이에요? 12일이잖아요. 그죠? 그럼 12일인데 13일 날 기준에 여러분들께 뭘 드려요? 종목을 여러분들이 이제 골라낼 수 있는 방법을 배우셔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지금까지는 윤정두 덕분에 저거 기준 거래량 다 잡아줬고 종목 잡아줬고 거래량 줬고 저 거래량 터지면 무조건 들어가는 거 아니야? 내가 왜 돈 내고 들어 바보야? 이렇게 생각하신단 말이야. 그거는 맨 처음에 오픈해드리는 기준이고 낚시 선생님이나 이제 한판 붙자 어디서 감히 선생님 같으신 경우 그러니까 정회원 분들이신 분들이 더 사실상은 적극성이 높으세요. 내일 안내해 드릴 거예요. 정회원님들은
뭐 사실상 저기 그 금액을 다 설정하지 않을 테니까. 옛날엔 다 받았어. 예전에는 거의 다 받았어. 그냥 그대로. 왜냐면 돈 안 내시면은 참석을 잘 안 하니까. 근데 이제는 요번에는 이제 정의원님들이 뭐 1월 이후에 포트폴리오에서 나 이렇다 할 수익을 크게 못 냈어요. 오히려 손실이에요. 이러신 분들도 계시니까 이번에는 확실하게 이제 혜택을 드릴 테니까 교육 같은 경우에는 대신에 전원 다 들어야 돼. 정의원님들도 200명 다 들으셔야 돼. 그러면 선착순 100명이 아니라 이제 벌써 마감된 거지. 예. 자, 그래서 소름 돋지 않아요? 지금 이거를 그 날짜까지 기억하고 있고 그거를 현대글로비스를 보고 있었다, 기억을 하고 있다는 소름 돋지 않아요? 60만 주를 아니 귀신이잖아. 지금 이거를 만들어낼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10월 13일 포트폴리오 전략부터 해서 지금 이걸 어떻게 만들어내? 만드는 게 더 귀찮겠다. 응? 그런데 이거를 이제 딱 다시 올려드립니다. 자, 보세요. 이날 그 기준에서 무엇이 중요하냐면, 자, 여러분들 이게 말입니다 하면서 추세를 그려드려요. 응? 추세를. 이것도 배우셨죠? 중간중간에. 추세라는 거는 지극히 주관적이기 때문에 어디서 내가 어떻게 끊어놓든 상관없어요. 응? 어디서 끊어놓든. 그러니까 기간이 더 멀리서 본다? 그럼 더 멀리서 끊어놓는 거야. 추세의 범위를. 자, 여기서부터 추세를 그립니다. 뭐 이런 식으로도. 자, 야, 이 추세 범위가 이렇게 형성이 됐네요.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형성할 수도 있네요. 이 추세를 이겨내면은 뭐 대박입니다. 하고 이제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캔들부터 굉장히 길어졌죠. 이게 체계적으로도 배워야 되는데 굉장히 말이 길어진 거예요. 왜냐면 기초부터 그냥 주린이 선생님들 여러분들 교육을 해드리려다 보니까 왜 1000억인지부터 해서 역으로 환산해서 계속 들어가니까. 그럼 자, 보십시오. 이게 이제 1000억이고, 우리가 조금 전에 10월 12일 날 기준이 이거고, 그죠? 그리고 나서 이날이 이렇게 대박이 났는데, 이게 뭐가 중요하냐면, 첫 번째 기준이 이렇게 거래량이 70만 주 터지고 1000억일 때 기준하고 환산했더니 60만 주만 터져줘도 거래량이 수반되겠다. 근데 왜 뜬금없이 하필이면 이날이냐? 왜 뜬금없이 여기서 저걸 기준을 잡았냐? 그럼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플러스 2%에서 7%까지 올라갔다가 그냥 두들겨 맞아서 마이너스 1.64로 끝나요. 그럼 요즘 같은 경우는 저변동성은 우습다 생각하실 수 있는데, 현대글로비스가 비이성적인 뭐 의약품도 아니고 바이오도 아니고 테마주도 아니고 저런 변동성이 쉽게 나오긴 드물어요. 그리고 이제 특히 강세를 띠다가 두들겨 맞았는데 이게 현대글로비스의 문제냐라고 했을 때 꼭 그렇지 않았단 말이에요. 뭐 시장 전체적인 영향인 걸로 제가 그때 당시 기억을 하는데, 그러면 들어올렸던 쪽이 있을 거 아니에요. 분명히 이건 개인이 아니라 외국인 기관이 들어오다가 시장 상황에 따라서 해지 물량이 두들겨 맞았던 시장의 뭐 인덱스 물량이 맞았던 맞은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확정 지을 수는 없으니 그 다음 날의 기준에 거래가 실리고 돌려주는데, 그 거래도 그냥 5MA, 20MA 거래량만 가지고는 우리는 중기적으로 볼 수는 없다. 그럼 변동성 매매를 보니까 뭐 이렇게 15%도 볼 수 있으니, 그러면 이 정도의 거래대금 1000억이면은 15%의 변동성도 솔직히 기대해 볼 수 있겠구나. 그러면 주가는 올라왔으니까 15%가 아니더라도 시초가 대비 10%의 변동성을 보기 위해서 1000억 이상짜리 종목을 잡아내겠다. 그땐 1000억 이상짜리 종목이 그렇게까지 또 많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제 그렇게 해서 60만 주를 잡아놨는데, 중요한 거는 이날 그래서 개장 초부터 따라붙을 수 있었느냐의 기준이 더 중요하죠. 개장 초부터 따라붙을 수 있었느냐. 따라붙을 수 있었습니다. 개장 초부터. 결론적으로 전날에 일단 캔들 얘기 나오다 먼저 봤잖아요. 첫 번째. 그럼 캔들이 얼마나 중요하고 여러분들이 그 기초를 얼마나 이해를 잘 하셔야 되냐면, 야, 저거 뭐 양국 나서 뭐 수익 내고 뭐 어쩌고저쩌고, 아우 거짓말쟁이들. 캔들이 우습다고 생각하시죠? 이게 캔들이 얼마나 무서운 거냐면, 저걸 보는 순간 소름이 쫙 돋았어야 돼요. 야, 저걸 무조건 잡아먹을 수 있었는데, 이렇게 생각했어야 돼. 이날의 이 흐름보다도 이게 더 대박이야. 이날의 이 흐름보다도 이거를 잡아낼 수 있었어야 돼. 이건 무조건 잡아낼 수 있었던 거예요. 아침에 저렇게까지 문자가 개장 전에 나갈 정도면 이건 무조건 잡을 수 있었어야 돼. 무슨 소리냐면요. 캔들 딱 봤을 때 뭔가 감흥이 안 오죠?
자, 종가가 여기입니다. 시작 가격이 어디예요? 여기죠. 관심을 갖고 있었단 말이야. 갭상승 이후에 갭상승 2%가 우습습니까? 갭상승 2%에 7%까지 끌어올렸던 종목을 특별한 이유도 내용도 없이 시장의 여러 가지 요건과 함께 그냥 무너뜨려 버린 흐름이라면 그 다음날 되돌릴 수 있겠구나. 근데 그 되돌림이 거래대금이 터졌으면 좋겠다. 앞에 의미 있는 거래대항 거래대금. 근데 여기에 70%로 잡자니 50만 주뿐이 안 돼. 50만 주 잡자니 1000억이 안 나와. 그럼 원하는 변동성이 안 나와. 그럼 60만 주 기준 잡아보자. 그런데 갭 상승이 나온 거예요 지금. 저걸 보는 순간 야 여기는 갭 상승이 없었어. 밋밋하게 출발해서 운이 좋지 않으면 미리 보고 있지 않았으면 못 들어가. 그렇잖아요. 응? 앞전고 좀 뚫으니까 따라붙을 수는 있겠지만 근데 얘는 이날 때문에 특이한 케이스네 하고 들여다봤는데 갭 상승이 나옵니다. 2%? 2%가 작아요? 작지 않아요. 갭 상승이 나오고 앞전에 몸통 부분을 그대로 다 종가로 시가로 다 앞전에 종가를 이게 다 종가잖아요. 몸통 종가잖아요. 종가상 사상 최대치입니다.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뉴스 보면 그 시황을 봐도 장중 고점, 장중 사상 최대치 고점을 뚫고 꼬리 달고 내려왔습니다도 있고 종가상 사상 최대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종가상의 몸통의 최고치란 말이에요. 이거는 몸통 기준의 저 고점 종가가 아니잖아요. 종가 밑에죠. 근데 이 종가를 넘기는 강력한 2%의 강세. 그럼 개장 초부터 거래는 터졌다는 거예요. 이건 개장 초부터 거래가 터졌다는 얘기예요. 그죠? 개장 초부터 거래가 터져서 그 강세 흐름을 당겨버렸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이 수익을 다 잡아먹을 수 있느냐? 다 잡아먹을 수 있는 거예요. 응? 12일 거, 13일 거 문자가 그 전거를 또 안 잘라냈는데 일단 이렇게 해서 현대차 편입 18만 원 꿈만 같죠? 꿈만 같죠? 이거 전량 차익 실현 20만 원대 후반에 다 했어요. 응? 그게 윤정도인 거예요. 1월 이후에 아 내가 시기가 좀 잘못됐나?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시장이 좀 그런 거지. 응? 주력주에서 뭐 못 움직였다고 다른 게 어마어마하게 그러지도 않아요. 그 이후에 글로비스 조금 이따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이날까지의 기준에서 이날 어떻게 돼? 전량 차익 실현하죠. 응? 전량 차익 실현하잖아. 이날도 기가 막힌 날이에요. 이날도. 응? 이날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이걸 왜 들어가요? 그럼 추세 부분 더 보고 캔들 부분 또 보고 최근의 기준을 또 봅니다. 이날 이후에 이 추세가 상단을 뚫고 갑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PPT 보신 것처럼 자, 이 기준에서 지극히 주관적이다라고 말씀드렸죠. 어디에서 그 형성을 잡아가든 그 형성을 잡아가는 구간의 추세 범위 예? 그것을 양쪽으로 다 부딪혀서 잡아봤더니 단기든 중기든 잡아봤더니 고점을 넘기는 기준이더라. 이 고점을 넘기면 굉장히 강력한 시세가 연출될 수 있다. 그 고점을 넘기는 기준에 대해서는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아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아니고 추세 교육. 요 뒷부분에 추세 교육 나올 거야. 요 앞부분에도 있고. 기존 추세선을 넘기고 변동성이 확대되어 있을 때 이걸 정확히 설명을 드릴 겁니다. 차분히. 예? 교육 받으시는 분들이 이제 이런 거 하나하나 제대로 받으셔야죠. 그렇게 해서 결론적으로 이 추세 라인 범위의 기준과 그리고 요 흐름에서 여기서 그럼 거래가 일단 추가적으로 실렸는데 누적 수급 어떻습니까? 누적 수급도 만만치 않게 들어와 있는 흐름이었고 요때 무너졌을 때도 살짝 이탈되는 수급이 있었다 할지라도 전체 추세의 흐름은 아니고 그리고 이제 결론은 다음날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 결과적으로는 다음날 저렇게 움직여줬다는 거죠. 그러고 나서 저 추세를 넘길 수 있겠느냐를 기준을 잡았을 때 결국은 넘겼단 말이에요. 결국은 먼 그림에서 다시 보여드린 거예요. 추세 기준을 어느 시점에 어느 기준으로 자를까 지극히 주관적인 거라서. 그러고 나서 여러분들 잘 보시면 요자락이죠. 요자락. 13일 날 편입의 기준 잡습니다. 요자락. 그러고 나서 요때와 요때 거래량이 어떻게 돼요? 더 실리죠. 거래대금 더 실리죠. 우리 이거 매직 계산기도 배울 거예요. 매직 계산기로 딱 잡아서 보니까 그냥 기가 막히죠. 거기에 거래대금 딱 실리는 날부터 들어가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대박이죠. 근데 일단은 뭐 이런 데서 수익이니까 잘라냈다고 쳤을 때 이때는 좀 매매를 굉장히 빠르게 드렸어요. 이거 그냥 차익 실현이야. 뭔 미련을 둬. 요즘에는 가져가죠.
이때는 차익 실현이었어요. 결론적으로 이게 왜 대박이냐면 이날 이게 왜 대박이냐면 추세 오버슈팅이라 이 꼬리 달려서 전량 차익 실현했거든요. 저게 왜 대박이냐면 현대차의 기준에서 이날이죠. 이날 우린 꼬리 달려 전량 차익 실현이에요. 요거는 이제 그 장중에 전량 차익 실현할 때 장중의 기준에서 이제 잘랐을 때 꼬리가 제한적일 때 21만 원일 때 왜 문자 기준이 이렇게 써 있잖아요. 문자 기준이 21만 원 이탈 시 100% 차익 실현 써 있단 말이야. 10시 51분에 그것도 개장 초에 9시 7분에 잡아서 10시 22분, 10시 51분. 그러니까 이게 우연찮은 기준이 아니라 지금 뒤돌아보니 어떻습니까? 요 자락에서 13일 날 오픈되어 있는 이 내용들을 보고 여러분들이 편입의 기준을 설정해서 들여다 볼 수 있었고 또 플러스 3% 수익 이건 며칠일까? 그리고 또 뭐 많은 분들이 이제 뭐 수익입니다 뭐 이런 거 많이 올렸어요. 그때 16만 9천 원에 18%인데 21만 원까지 갔으니 그 수익이 어떻게 되겠어? 어마어마하죠. 현대글로비스. 결론적으로 잘 보시면은 요 추세 범위에서 여기서 우연찮게 기준이 잡히는 게 아니라 저 추세 범위에서 양쪽을 다 보여드린 거예요. 자, 이렇게까지도 형성이 되죠 하고 14일입니다. 14일. 주간적으로 어느 자락에서 뚫고 봐도 추세의 강세를 볼 수 있고 거래대금이 터져 있고 그 이전에 매수는 돼 있었고 이거는 진짜 더불어서 먹은 기준이 되는데 요 날이 뭐냐면 10월 20일이에요. 현대차의 시간해보를 보겠습니다. 4%대 하락이 나옵니다. 왜? 대손 충당금 잡았다고. 대손 충당금이 악재인가요? 악재 아니란 말이지. 대손 충당금이. 잠시만요. 시간 늘려놓고요. 그러니까 이런 교육을 제대로 받으셔야 돼요. 체계적으로. 야간 무방처럼 이제 뭐 일로 왔다 절로 왔다가 뭐 설명이 이게 됐다가 저게 됐다 그 기준이 아니라 제대로 교육을 받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제대로. 딱 교재를 꺼내놓고 왔다 갔다 막 HTS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교재대로. 현대차를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윤정도가 분명히 말씀드린 게 여러분 대손 충당금은 악재가 아닙니다. 호재입니다. 근데 윤정도만 악을 쓰면 뭐 하겠습니까? 악재라는데 우린 주력으로 비중을 담고 있는데 그럼 마지노선은요. 개파락 이후에 이 4% 빠졌죠. 22만 주 터지고 개파락 이후에 추가적으로 3% 이상 밀리면 혹은 5%까지 밀리면 뭐 그때 정확히 기억은 안 나요. 지금이니까 3% 내지는 5%를 기준 잡았을 거예요. 아마 3% 잡았을 거예요. 시간에서 4% 빠졌으니 약 4% 이상 빠져서 시작할 겁니다. 그 주가보다 3% 밀리면 일단 그건 어쩔 수 없이 손절을 합시다. 얘의 마지노선이 16만 원 선이었고 그 당시에 현대차 들어갔을 때 차익 실현 안 하고 있었어요. 18만 원 올라와도 그게 자랑이 아니라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해서 들어가려고 주력주를 가져간 게 아니었으니까 짧게 치고 나오려고. 그러니까 이 당시 기준에 쭉 보시면 10월 20일 날 저게 19일 그 기준이고요. 20일 날 개파락이 나오는데 6% 개파락이 나옵니다. 말 같지도 않은 거죠. 우리는 현대차를 어디서부터 들어가요? 아까의 기준이라면 조금 전의 기준이라면 현대차도 미국의 대선 승기 잡히고 달러 인덱스 약세를 띌 때 달러 인덱스 약세를 띈다는 거는 엔화의 강세라고 그랬죠. 그렇게 되면서 거래대금은 실리면서 빠바방 치고 갑니다. 빠바밤 치고 가요. 얘는 2천억이 문제가 아니죠. 5천억 이상 수준에서 이제 거래가 이게 다 잡아갔죠. 다 잡아갑니다. 다. 근데 아쉽게도 지금 되돌아보면은 이런데 차익 실현하고 또 편입하면 제일 좋지 않느냐? 물론 그래요. 근데 이때 차익 실현 안 하고 비중 조절을 해드렸어요. 비중 조절을. 그리고 나서 잘 가고 있는데 여기서 16만 원을 이탈하는 개파락이 나옵니다. 저게 언제라고요? 20일. 아 진짜 막 짜증스럽죠. 이거 악재 아니라니까요. 근데 시간에서 4% 빠졌어. 그래 개파락이 6.55가 나와. 패닉이죠. 다행스러운 거는 6.5 개파락에 종가가 마이너스 0.30이에요. 근데 더 다행인 거는 밑으로 한 호가만 탁 밀렸을 뿐이지 뭐 밑으로 밀리다가 뭐 오전장에 맴돌다가 이게 아니야. 저 정도 개파락이면 거래량이 어마어마하게 터진 거예요. 대형주에 6% 마이너스면. 그래가지고 거기서 어떻게 됩니까? 바바바바바방 하고 돌리면서 장중 내내 돌린 거야. 그래가지고 마이너스 0.30 한 호가 밀리고 끝났어요. 한 호가. 저게 최저 바닥입니다.
우리가 직접 비중을 30%씩 갖고 있었기 때문에 아니 누가 현대차를 비중을 주력을 하고 막 이렇게 채워놓고 가겠어요. 어? 근데 우리는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때 대손충당금 뭐 날짜 가격 싹 다 기억하고 있는 거야. 왜? 진짜로 얘를 30%를 갖고 있으니까 주력으로. 저 흐름이 1월 달까지 이어졌는데 그럼 현대글로비스는 어떻게 됐느냐? 대손충당금을 잡아서 현대차 기아의 주가를 눌러서 현대글로비스 주가를 땡겨서 경영권 승계 작업을 편하게 돈 안 들이고 하려고. 에라이 진짜 쌍팔년도도 아니고 그런 시나리오를 방송이라고 케이블 TV가 솔직히 방송에 그게 몇백 개 채널 있는 게 그거를 올려놓고 그걸 또 듣고 그게 맞다고 생각하죠. 윤정두가 아니라고 그래도 이탈이 돼. 아침부터 전화 와서 나 탈퇴할래 6% 빠지고 난리가 났어. 저녁에 대해서 다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끝까지 같이 가시죠. 왜? 현대글로비스 문자 방금 보셨죠? 자, 그래요? 그럼 우리는 윤정두가 아무리 잘난 체 해봐야 시장이 그렇다면은 그것도 활용을 하면 된다. 현대글로비스 들어갑시다. 뭐가 무서워서 못 들어갑니까? 자, 현대글로비스 10월 20일 날 저는 자동차의 기준에서는 과도하기 때문에 하방을 잡는다고 보는데 하방을 잡는 정도 수준이 아니라 확 돌리죠. 얘도 똑같아요. 얘도 뭐 대손충당금 어쩌고저쩌고 이상한 소리 했잖아. 대손충당금이 어쩌고 저쩌고, 응? 그리고 얘가 오히려 수혜를 받으니까 급등한다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얘도 마이너스 2%예요. 응? 그 전날 수급의 범위가 그렇게까지 꼬여있지 않은데 개인 누적수 볼까요? 그렇게까지 뭐 꼬여있는 그 흐름 범위가 아닌데 누적적으로 보실 때 응? 요날 이제 다 싹 빠져나간 거지. 응? 요 기준에서 과도하게 이제 뭐 미끄러졌다라고 가정을 하고 그리고 요 기준에 우리는 문자를 조금 전에 이렇게 20일 기준에 9시 7분입니다. 17만 8천 원에 10% 유지 신규 5% 편입. 여기다가 더 신규를 더 편입 기준으로 19만 2천 원 유지 신규 5% 편입. 응? 요 밑에서부터 차익 실현하고 나서 17만 4,500원, 18만 4천 원, 또 17만 8천 원 요날 기준에 2% 빠진 날 편입. 이쪽이 더 가벼울 것입니다. 편입. 그리고 고가가 얼마? 22만 2천 원. 변동성 뭐 장난 아니죠. 저기서 7천 원 빠진 게 얼마? 3% 빠진 거. 고점 찍고 3% 빠진 거. 자, 21만 5천 원 전량 매도. 21만 5천 원에 매도하시고 5% 범위인 21만 원에 전량 매도. 10시 51분에. 그리고 두 번 다시 안 봐요. 왜? 거래량은 거래량이 죽었으니까 이거 팔아서 뭘 사요? 자동차, 뭐 현대차, 기아.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세요. 캔들의 기준이라는 게 그 힘의 기준이라는 게 요 개파락 이후에서의 꼬리가 없이 그러니까 음봉으로 밀리지 않고 뭐 밀려도 상관없습니다. 돌리는 흐름. 그러고 나서 변형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생각 안 하시는데 변형형의 기준이라는 게 별다른 게 없이 이 음봉이면은 윗꼬리는 몸통으로 인식을 한다. 그 개념인 거예요. 윗꼬리는 몸통을 윗꼬리는 음봉의 윗꼬리는 몸통으로 생각한다. 그럼 실질적으로는 여기를 넘겨야 힘이 센 거다. 여기서 추가 편입. 공격적이신 분들은 이 몸통에서 편입. 꼬리 달려 전량 차익 실현. 그러고 나서의 흐름 수급이 아까 이제 제가 잘못 기억한 거고 수급이 꼬여 있었어. 거기다가 우리는 이 변동성의 오버슈팅을 인식한 거야. 당분간 안 들어가지. 그리고 거기에 추세 범위까지. 요거를 체계적으로 그러니까 추세 교육이야. 그럼 얘를 체계적으로. 그 HMM 보여드리려다 이렇게까지 본 건데 HM이 7,000원이었어요. 10월 21일 날. 10월 20일 날 현대글로비스 전량 차익 실현한 이후에 얘에 대해서 추세 교육을 해드리는데 이게 예? 얼마? 7,000원이었다고. 현대글로비스 추세 잘 보셨죠? 얘도 이 추세가 있습니다. 이 추세에서 여기를 넘기면 어떻게 될까요? 오버슈팅이 나올 겁니다. 그 오버슈팅 잡아먹으러 갑시다. 이게 23일이에요. 이게 21일, 이게 23일. 그렇게 해서 결국 추세에 상단이 붙었죠.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응? 이러고 나서 23일 이후에 띠용 거래대금 어때? 거래대금 보시란 말이야. 응? 500만 주.
600만 주. 이런 점점 늘어나요. 그러면 실질적인 거래 대금은 1000억이 안 돼. 그래서 5MA, 20MA 거래를 보고 추세를 보고 거래 대금을 그다음 보고 그다음 대처를 잡는데 이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거래 대금이 지금 어떻게 돼요? 우리가 1000억 기준 잡고 있는데 거래 대금은 어떻게 돼요? 이 캔들의 양봉의 크기가 잘 보세요. 응? 자, 보십니다. 이렇게 다시 보세요. 이게 23일이에요. 21일 날 잡아드리는 범위가 요 추세에서 요거 넘기면 됩니다. 거래량이 좀 미흡하니까 거래량 터지고 양봉일 때 들어갑니다. 요거는 아직 1000억이 아니니까 추세 매매로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여전히 캔들 작죠. 윗골이 달렸어? 아니야. 우린 추세 매매로 봐. 시가총액이 이때 얼마예요? 4억 4천 주식수가 3억 4,500만 주. 응? 지금은 이제 4억 500만 주. 그러면 그때도 이제 3억 4,500만 주는 안 됐어요. 전화 물량이 좀 더 들어온 거고 3억 주라고 가정하면 이때 당시 기준에서는 2조 5천억 뭐 이렇게 됐겠죠. 그리고 주가도 올라오면서 3조 이렇게 됐겠죠. 올라오는 과정 속에서 거래가 어떻게 돼요? 거래 대금이. 거래는 줄어든 것 같지만 더 높은 가격이 평균 단가니까 올라갔겠죠. 종가가 최고가가 얼마야? 1,500원이란 말이에요. 1,500원이니까 이제 500억씩 터진 거야. 이제 아름아름 들어갈 수 있어. 근데 주가가 이제 고점이 15,000원까지 됐어요. 이날 하루에 15,000원까지 갔어. 이날 거래량이 얼마 터져요? 1,000만 주죠. 그럼 얼마야? 1,500억이죠. 거래대금 1,500억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한동안을 볼 수 있는 거예요. 1,500억 이상의 거래대금이 형성돼 있는데 요 거래량의 70%. 응? 지금은 이제 원래 이 추세 교육인 거고 거래대금을 기준으로 잡는다면 그리고 얘는 왜 여기서 하향이 될까? 이런 내용도 하나하나 체계적으로 배워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추세 범위가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데 그 이후의 흐름은 장난이 아닌 거죠. H금도. 그래서 그 기준이 작년의 기준을 뭐 굳이 볼 필요도 없다라고 표현해 드리는 부분이 요렇게 해서 요런 날 거래대금이 드디어 뻥 하고 터진 겁니다. 1,000억 이상의 거래대금이 터지기 시작해서 자, 추세 매매의 기준입니다. 추세를 보셔야 됩니다. 거래대금이 없을 때는 뭐 밋밋하게 보실 수도 있겠지만은요. 뭐 그렇게 하면서 결론적으로 저 흐름의 오버슈팅을 추세 기준에서도 잡고 또 거래대금 거래량의 기준에서도 잡고 1,000억이 이때 당시에 1,000억을 기준 잡는데 1,000억이 넘겨지는 날들이 나오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근데 변동성은 이제 12%긴 해도 오버슈팅 자락으로 보지는 않는다는 거고 이렇게 이제 터지는 거죠. 20%. 우리가 고점 대비 20.4군데 16.10까지 상승률이 밀려 절반 이상 차익 실현. 그러고 나서 갭 상승 이후에 전량 차익 실현. 음봉이니까. 그러고 나서 갭하락 이후에 이 갭이 눈에 보이셔야 돼요. 갭하락 이후에 편입의 기준. 꼬리가 제한적이었고 변동이 제한적이어서 그럼 갖고 가. 그 다음날 꼬리 달려 전량 차익 실현. 계속 그때부터 이제 기계적으로 대처를 하는 거예요. 기계적으로. 올해 1월 그 기준에 아까 보신 건 요 기준분이 안 되고 그 이후의 기준에서 또 추세가 이렇게 나왔다가 결국은 거래대금 둔화됐다가 거래대금 빵 터지죠. 터지면서 다시 한번 또 상향이 돼요. 무슨 얘기냐면 추세 교육 받을 때 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여기서부터 이렇게만 땡겨놔도 이 추세가 굉장히 가파른 추세처럼 보여요. 그죠? 근데 먼 훗자락에서 보니 저것도 가파른 게 아니었어. 이것도 가파른 게 아니었어. 결국은 새로운 추세가 생겼고 더 가팔라져. 그러니까 예단하시지 말란 말이에요. 고점이라고. 그러고 나서 본격적으로 이제 올해의 기준이 잡히는 것이 이런 기준이라는 거죠. 1월 말에 이제 14,000원대 다 좋은데 거래대금 거래량이 이제 터지는 기준점들. 그리고 이 기준점을 보여드린 이유가 그거였죠. 시가총액부터 설명한 거였잖아요. 3억 4,500만 주짜리에 예를 들어서 거래대금이 우리가 또다시 기준을 잡을 때 어떻게 잡아요? 2천억으로 3월경에 2천억으로 바꿔드린 거예요. 사실은 3월경에. 그럼 이제 2천억을 그거나 봅시다. 2천억이라는 게 엄청난 거라 그랬죠. 거래대금 순위에서 20위 안에 들어오는 거니까. 3월 이후에 이 검은 색깔 쭉 보시면은 거래대금이 그 이상으로 팡팡팡 터져줘요. 근데 이제 정점의 거래대금 뭐 1조 7천억 그게 정점의 거래대금으로 인식되고 이제 무너지는데 우리는 다행히 이때 차익 실현을 잘합니다. 첫 번째 차익 실현이 3월 26일, 27일 날 전량 차익 실현. 그 다음에
바로 재편입의 기준이 잡아서 단기간에 변동성이 컸으니까 그러고 나서 4월 말에 전량차익 실현 그리고 샛별형에 다시 들어가서 5월 추순에 전량차익 실현 그리고 다시 또 들어가서 그러니까 여기서 한 번 그 다음에 여기서 한 번 그리고 여기서 한 번 세 번 맞나요? 세 번 5만 원 기준.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이후에 그러면서 이제 조금 곤욕을 치르고 있는데 지금 중심적으로 놓고 보는 부분은 시가총액이 이 당시 기준에 3만 원이면 얼마까지 올라간 거예요? 3억 주짜리니까. 3억 4,500만 주인데 3억 주라고 기준 잡고 10조죠. 10조짜리 종목에서 거래대금이 2천억이 아니라 얼마씩 막 터져요? 5천억씩 중간중간에도 터져주니까 변동성이 계속 강하게 갈 수 있었다. 그걸 지금의 기준에서 그걸 얘기하려고 하다 보니 뺑뺑뺑뺑 돌아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럼 다 그냥 때려치고 거래대금이 시가총액이 얘가 이 당시에 2만 원이면 얼마입니까? 2만 원이면 시가총액이 7조 정도. 3억 4,500만 주니까 2만 원이면. 그죠? 그럼 우리가 이제 3월 초에 2만 원 전후에서도 굉장히 강하게 2월에도 굉장히 강하게 들어갔단 말이에요. 이때는 거래대금 좀 밋밋했고 이때는 이제 막 거래가 2천억 이상 빠바방 터져주고 근데 시가총액이 뒷받침되는 애다 보니 그 다음 거래대금이 계속 터져도 이상할 게 없다는 거예요. 이때가 얼마요? 7조, 8조, 9조, 10조 넘어갈 때 5만 원 찍을 때 그러면 시가총액이 얼마겠어요? 3억 4,500만 주니까 17조 이렇게 됩니다. 17조. 그러니까 이 거래대금이 유지가 되면서 갈 수 있는 거예요. 얼마길래 5천억 이상짜리 계속 거래대금 최상에 있었죠. 응? SMCMC가 시가총액이 지금 6천억이 안 되는데 그 친구가 맨날 5천억 6천억씩 거래대금을 유지할 수 있냐고. 못해요. 금융당국이 가만히 안 있지. 주식 수보다 더 많이 거래량이 나오는 게 말이 됩니까? 9,400만 주짜리 1억 주가 넘게 그게 매일매일 나온다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주장하는 거는 뭐다? HMM이 그 당시에 시가총액이 5조 이상, 6조 이상, 7조 이상이니 저러한 강세 흐름을 가져갈 수 있었다. 지금 이거를 보다가 말씀드린 거잖아요. 이걸 보다가. 그죠? 맨 처음 부분이. 지금 우리가 1, 2조짜리 또 1조 미만짜리도 들여다보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흐름과 두산중공업의 흐름. 두산중공업의 실질적인 랠리는 어떤 거예요? 실질적인 랠리는 요 짧은 구간에 요거죠. 근데 이 거래대금이 여기서 계속 이렇게 수반되는 거래대금이 SMCNC의 5천억짜리가 1조 됐다고 저런 거래대금이 터지면 그거는 아니라는 거지. 두산중공업이 지금 5억 1,200만 주인데 원래 몇 주예요? 4억 4,200만 주. 6천만 주 이상 7천만 주 이렇게 들어온 거예요. 이번에 합병하면서. 근데 이 두산중공업이 분명하게 설명드릴 때 뭐라고 설명드렸냐면 이거 똑같아요. 거래대금 부분이 맨 처음에 5월 20일 날 1,000억이 오래간만에 터집니다. 그때부터 다시 들여다본 거죠. 그래서 저기에 1,000억이 5월 20일 날 터질 때 요 날이에요. 기억도 정확히 해요. 5월 20일 날만 땡겨볼까요? 5월 20일 여기입니다. 여기 정확히 1,000억 딱 넘기는 2,000억은 안 되죠. 그래서 이날 방안에서 우리 동 선생님께서 두산중공업이요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작년에는 수익을 잘 냈다가 사실 올해 들어서 낭패를 봤거든요. 비중은 뭐 수익이라고 하더라도 이럴 때 뭐 상한가도 다 잡아먹고 했지만 중간중간에 윤정두도 거래대금 터지면 들어가면 되는데 중간에 일부 거래대금 터질 때 접근범위 잡아갔다가 그 안 되면 빠져나오고 해야 되는데 유지 뭐 이런 식으로 가버렸다면 수익에서. 결론적으로 맨 처음에 요 자락에서 거래가 수반될 때 말씀드렸던 부분이 2천억 이상 거래대금이 또 앞전에 거래대금을 넘기지 않는 한 요 고점 라인을 뚫기가 참 버겁다. 지금이야 뚫는 거 우습게 생각되지만은 아니 잘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부터 이제 다시 당겨서 볼게요. 자, 요거 백으로 돌려가면 여러분들이 나 이 자락에 15,000원에 주면 나 편입할 수 있을 것 같아. 거짓말하지 말라고 그러세요. 이렇게만 봐도 이게 정점이어서 야 이거 어떻게 하지의 기준이 되죠. 이 상태에서 거래대금이 못 미쳤기 때문에 2천억이 못 미쳤기 때문에 개별 매매만 하십시오. 그 다음에 2천억은 넘기는데 음봉이야. 못 들어갑니다. 24일. 그럼 우리가 들어간 거는 26일이에요. 26일. 26일에 갭상승에 거래가 터져. 근데 이날은 개장 초에 빠르게 잘 봤어요.
다른 종목 막 보고 있다가도 얘를 우연찮게 잘 봤어. 그래서 15,300원에 매수가 들어갔죠. 그 다음에는요. 갭상승에 꼬리가 달려. 어떻게? 전량 차익 실현이지. 그리고 나서 그 차익 실현한 자금을 냅둬야 되는데 HMM으로 갔어. 아쉽게도. 그러고 나서 대신에 문자 사인은 안 나갔지만 그 다음날부터 매일매일 전략을 올려드립니다. 여러분들께 채팅방에 올려드리는 것처럼 그 전략을 올려드리고 매일매일 편입의 기준 설정 가능합니다. 2천억 이상이 터졌는데 3천억입니다. 그러면 이때의 주가를 보자는 거예요. 4억 시가총액 4억 4,200만 주짜리에 15,000원만 잡아도 얼마? 6조 6천억. 그리고 더 올라왔죠. 18,000원이죠. 그럼 18,000원 곱하기 얼마? 4억 4,200만 원. 얼마예요? 8조. 그러면 이거 못 갈 것 같잖아. 8조짜리가 더 이상 어떻게 가겠어. 이것도 따라붙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솔직히 32,000원까지 갔다는 걸 아니까 아유 왜 여기서 따라붙어야지. 냅뒀더니 더 가더라. 안 돼. 냅뒀더니 더 가긴 개뿔이나 여기서 차익 실현해야지. 꼬리가 이렇게 달리는데 절반 가까이 달리는데 이날. 그리고 장중에 변동성이 확대되면은 빠져나와야죠. 밑으로 때리면. 그 다음 날은요. 따라붙어 못 따라붙는 거야. 여러분들 못 따라붙잖아. 따라붙을 수 있는 교육을 받으라는 얘기예요. 여기서도 그렇고 여기서도 그렇고. 3% 갭상승에 눌려서 1%가 밀렸다가 다시 3% 돌리는데 이걸 못 따라붙는다고? 에이 그러면 안 되지. 만약에 이때 투자 주의나 단기관리 지정 예고나 이런 게 들어가 있으면은 개별 매매를 합니다 이렇게 하겠죠. 문자 안 보내고. 응? 근데 이날 그 이후에 그러면서 보시면 이날 이제 단기적으로 고점을 찍는 듯한 6월 1일 날 단기적으로 고점을 찍는 듯한 흐름이 탁 나와요. 그러면 이날 만약에 들어왔어도 이날 전량 차익 실현하는 게 맞고요. 근데 이때까지는 시장 조치가 없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근데 이날 안 판다고? 이날? 종가 이후에 종가가 눈으로 보이셔야 됩니다. 종가가 여기입니다. 종가 이후에 개파락에서부터 장대 양봉. 그죠? 얼마 올라가? 23% 올라갑니다. 시가총액이 얼마였는데 8조가 넘잖아. 9조에 달합니다. 9조에. 9조짜리 종목이 시가총액 9조짜리 종목이 마이너스 2% 출발한 이후에 돌려요? 왜 돌렸죠? 빌 게이츠와 워런 버핏이 원전에 관심을 갖고 있다. 옛날부터 있던 내용이야 사실은. 한미 정상회담 원전 어쩌고. 근데 제가 말씀드릴 때 원전 줍니다 이렇게 안 했어요. 원전 주면 한국전력 사야지. 원전주의 개념의 모멘텀이 있지만 그룹에 대한 불확실성이 좀 해소되고 그룹의 구조 조정이 해소되고, 응? 근데 그것을 명분으로 그룹 차원에서 뭐 좋지 않느냐. 그래서 뭐 그룹에서 뭐 주가를 조작했다는 게 아니라 뭔가 냄새는 나잖아 솔직히. 뭐 어찌됐건 다 좋아. 그 상태에서 우리는 다른 거 다 필요 없는 거예요. 들어갔어. 왜 못 들어가 이거를. 문자 사인 다 잡아드리고. 문자 사인이 아니라 매매 사인을. 문자는 못 들어왔죠. 결론적으로 고점 대비해서 밀려 떨어지는데 23% 올랐던 게 11%로 끝나요. 그러면 여기서 차익 실현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요. 근데 자꾸 거짓말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말고 대박 나셨죠? 우리 여기서 샀대 다. 아우 양아치들. 지들 다 여기서 샀대. 우리나라 모든 전문가들이. 응? 어떻게 사냐고. 거래 대금이 없는데. 거래량이 없었는데. 그래 나서도 생각해보세요. 갭상승의 음봉이 내려왔는데 이걸 안 팔아? 꼬리가 절반 달렸는데 안 팔아? 지금 여기서 보니까 안 팔아도 되지만 땡겨서 보자니까 이걸 안 팔아요. 꼬리가 저렇게 달렸는데 5일선이 안 켜져서 5일선 이격이 얼만데 5일선을 기다려. 음봉 떨어졌는데 안 팔아? 꼬리가 10% 이상 달렸는데 안 팔아? 마인드를 바꿔야 돼요. 냅뒀더니 더 가더라. 냅뒀더니 진짜 더 가더라. 이게 6월 4일 날이 추가적인 폭등이 나오면서 이날이 전날 기준이 뭐였었죠? 내용이 전날 내용이 기억이 안 나네. 그리고 나서 이날이 이제 얼마예요? 32,000원 찍은 날이야. 이날 내용은 내가 잘 기억이 안 나. 근데 이 날은 뭐였냐면은 수주 공시가 나옵니다. 응? 근데 수주 규모가 얼마 안 돼. 응? 근데 수치가 커 보일 뿐이지 시각적으로. 그래서 32,000원을 찍는데 그게 얼마냐면은 32,000원을 찍을 때 시가총액이 13조를 넘깁니다. 여기에 시가총액이 5조 6조 할 텐데
불과 한 달도 안 돼가지고 거래일수로 10거래일 만에 5조 6조짜리가 13조가 돼요. 그것도 우리나라에서 두산그룹이라면 모르는 사람이 없는 그룹인데. 결론은 시가총액 큰 종목에서 실질 수익을 낼 수 있다라는 거, 그거를 요 시가총액 공부를 오늘 하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여기에서 캔들의 기준과 고점에서 차익 실현하는 범위, 캔들의 갭상승 나오고 또 종목에 이게 이제 이때 당시엔 투자 주의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문자는 안 나가지만 개별 매매 기준에서 갭상승 3%에 왜 못 따라붙냐 이거야. 기준이 없으니까 내가 눈으로 볼 때 내 시각적으로만 이게 고점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따지면 이건 고점 아닌가? 그죠? 그런 건 다 무시하시고 기술적 분석의 매매는 다 무시하시고 철저하게 정형화된 패턴의 기준에서 교육받으시는 내용의 기준에서만 기계적으로 움직여야 돼요. 그게 어려우신 분들은 어쩔 수 없이 VVIP 방에 들어오시는 거고, 자산 크신 분들은 들어오셔서 편안하게 수익 내시는 거고, 내가 그래도 독립해보고 싶고 뭘 해보고 싶다. 그리고 윤정두가 한 분 한 분을 다 아우를 수는 없으니 전체 통으로 잡아서 매매 사인을 대형주에서 주다 보니 나는 그럼 다른 분들 뭐 차익 실현하고 재편입했다는데 나도 그런 매매를 하고 싶다. 대형주야, 주력주야, 꼬리 달려서 차익 실현하면 되지. SM이야, 수익 종목이야. 윤정도는 자꾸 이제 뭐 수급 범위까지 계산을 하지만은 나는 마음이 싫어. 나 눌리면 난 못 견디겠어. 16% 올라오고 오버슈팅 맞잖아. 그래, 그럼 나는 1.5에서 2% 기계적으로 차익 실현할 거야. 윤정도가 쫓아가서 막 계좌 들여다보고 왜 팔았어 이러나? 혹은 난 윤정도만 믿고 따라갈 거야. 뭐 수급이 좀 꼬여있다 할지라도 앞으로 14%가 남아있다며 라든가. 그 기준을 잡으실 수 있는 방법을 배우시려고 하는 거예요. 6월달이기 때문에 5분봉이 6월달까지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 기준에 다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6월달 나오죠. 32,000원 찍은 날이죠. 이 32,000원 찍은 날 31,600원에서 얼마까지 내려와요? 29,800원까지 내려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이날 32,000원 찍은 날 어마어마한 폭등이 나왔단 말이에요. 수주공시 장중에 나온 것 때문에. 그런데 고점에서부터 8% 밀린 거야 이게. 차익 실현 안 한다고? 고점에서 8% 밀렸는데 윤정도 여기서 3만원의 전략 매도예요. 그런데 이때 잠시 시장 가셨거나 못 보셨다면은 그 다음날 어떻게 돼요? 이날 여기서 3만원 전략 매도인데 다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했는데 종가가 이렇게 돌려져 버리니까 괜히 팔았나? 그냥 머리 꼭대기에서 파실러 그래. 안 돼. 그 다음날이라도 39,000원에 파신 분이 계세요. 왜냐면 32,000원 고점 대비해서 3% 밀리면 전략 매도. 그런 게 교육 교재로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잘 생각해 보시자고. 아니 막말로 여기서도 안 판 분이 여기서도 안 팔았잖아. 23% 오르고 11%까지 밀렸을 때 냅뒀더니 너가들 안 팔은 분이 여기서 8% 밀렸다고 팔았겠어? 봤지 윤정도 냅뒀더니 이 녀석아 임마 32,000원이더라 이 녀석아 확 그냥 막 그냥 이랬겠지? 이날도 장중에 쭉쭉쭉 밀리는데 에휴 뭐 7% 8% 밀리면 어때? 원전도 있고 뭐 아이고 냅뒀더니 너가더라 한 방에 작살 나는 거야. 3일 만에 23,000원 내려버려요. 응? 하나 둘 3일 만에 23,000원 내려온다고 32,000원짜리가. 그리고 거래 대금 없이 반등이죠. 죽는 거야. 잠깐 들어왔었어 이때. 그랬다가 전략 매도를 하라고 말씀드리고 빠져나왔죠. 지금은요. 거래 대금 있어 없어? 없죠. 여기서의 첫 번째 교육의 목표는 그거였어요. 시가총액의 극대형주가 여러분들이 못 움직인다 생각하시는데 아니에요. 5조 이상짜리에서 또 혹은 2조 이상짜리에서 수익 범위가 저렇게 세게 나오는 겁니다. 응? 누구나 아는 두산그룹이, 누구나 아는 흠흠 HMM이. 예? 아시겠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린 게 거래 대금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고. 거래 대금 없잖아. 못 가요. 응? 못 간다고. 거래 대금 터지기 전에는. 그리고 거래량과 거래 대금을 명확히 배우셔야 되는데, 자 기아를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전 고전 방식으로 저보다 주식 오래 하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전 33년, 34년을 했는데 연세 있으신 분들은 오래 하신 분들이 계시더라고 진짜로. 보세요. 거래량이 수반되면서 주가가 견인된다. 거래량이 수반돼야 주가가 견인된다. 그죠?
맞아. 옛날에는 2005년까지도. 지금 HTS가 발달해가지고 고빈도 거래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개별주들은 그게 맞지가 않는단 말이야. 근데 왜 기아를 그럼 예를 드냐면은 기아가 차화정 랠리 때 실질적으로 실적이 어마어마하게 허벌나게 개선되면서 왜 엔화의 강세 때문에 미국의 슈퍼볼 광고할 정도로 주가가 14배 올라버려요. 14배. 엄청 올라온 거죠. 변동성이 엄청 깨진 거죠. 엄청 커진 거잖아요. 근데 거래량이 없이 주가 올라가. 매집이 돼서 뭐 그것도 그럴 수 있지. 거래량에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주가가 너무 가파르게 올라가니까 요때 당시에 뭐 5,700원, 요때 당시에 뭐 15,000원 이럴 때 거래량 1,000만 주하고 6만 원일 때 1,000만 주하고 같아요? 규모가 완전히 달라지죠. 그렇기 때문에 거래량을 보는 게 아니라 거래 대금을 본다. 이해되세요? 여기서는요. 정점의 인식이 벌써 잡히죠. 거래 대금이. 거래량을 보는 게 아니에요. 거래 대금을 본다. 이게 하나를 더 보면 한샘에서도 비슷하게 나올 거예요. 지들 마음대로 주가 올려놔요. 세 개 그 운영사와 자문사에서 세 군데서 얘네를 주가를 죽어라고 땡겨놓습니다. 죽어라고. 뭐 거래량이 더 증가하진 않잖아요. 정체인 것처럼 보여주잖아. 거래대금은요. 어마어마하게 증가하죠. 이렇게 증가하면서 올라간다라는 걸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지들이 사서 지들이 올려놨으니 펀드멘탈 하나도 바뀐 게 없거든요. 막 뭐 시장 점유율이 좋네 뭐 헛소리 지들끼리 보고서 내고 세 군데서 사서 운영사 하나 자문사 2개인가 이래요. 결국은 지들이 팔면서 폭락이야. 펀드멘탈은 바뀐 게 없어요. 그러니까 실적의 규모나 매출의 규모가 바뀐 게 없어. 그냥 지들이. 그러니까 결국은 거래대금이 수반되느냐의 기준을 잡는다. 모든 종목을. 셀트리온도 마찬가지지. 응? 현대로템 경협주? 응? 또 현대로템 이외에 또 뭐? 주봉으로 보실래요? 주봉으로? 응. 거래대금이 어떻게 돼요? 2018년도에 상사일에 창사일에 사상최대치 거래대금 경협주라며. 응? 아유 참 진짜 안한티. 응. 거래대금이 실릴 때만 간다. 응? 경협주라며. 응? 거래대금이 실릴 때만 변동성이. 현대건설 다 2018년도에 그 경협주라며. 현대건설도 난 기가 차서 아이고 나 참나. 응? 현대건설 창사일의 사상최대치 거래대금이 2018년도에 나옵니다. 창사일의 사상최대치 거래대금이. 그러고 나서 저게 무슨 모양새냐고 저게. 결론적으로 거래대금에 대한 중요성을 놓고 보고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오리엔테이션이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이 캔들 보시면서 아유 캔들을 돈 내고 듣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자 엔소프트 한번 봅시다. 이걸 보는 순간 야 내가 이거 엄청난, 내가 교육만 한번 제대로 받았어도 이거 엄청난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이었는데 이 수익을 못 냈구나라는 거 어디서 볼까요? 2017년도로 봅니다. 하나 둘 셋 띠용. 이거 어마어마한 수익을 내실 수 있어야 돼요. 상상을 초월하는 수익을 내실 수 있었어야 돼요. 이걸로. 응? 여기서 보면 아무것도 아니죠. 응? 상상상 한번 갑시다. 상상상. 물도 안 먹으면 먹을 겸. 상상상 얼른. 출석 체크 얼른. 오늘 그래도 저 우리 홈페이지 쪽은 몇 분이라도 들어와 계시고 교육을 해드리니까 지금 82분이 지금 저기서 우리 유튜브에서 계시는데 유튜브에서도 상상상 그리고 또 채팅방에 오셔서 상상상 그리고 상상상 그리고 엄지척 채팅방에 좋아요. 이게 엄청난 수익을 여러분들 내실 수 있는 종목인데 그거를 여러분들이 놓치신 거예요. 캔들의 응용입니다. 뭐 캔들 보면 이걸 뭐 돈 내고 듣냐 하시죠. 자, 이 종목에 대해서 역으로 한번 치고 돌려봅시다. 이거를 윤정도는 어마어마한 수익을 냈어요. 거짓말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수익을 냈습니다. 우리 회원님들이 다. 응? 이같이 좋은 기회가 어딨어. 왜 이같이 좋은 기회냐면요. 자, 먼저 한번 보세요. 이 NC소프트라는 업체에 이 캔들의 크기가, 이거 교재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에요. 평상시에 형성되던 캔들의 크기랑 완전히 다르죠. 크기 자체가.
그러면 이렇게 비이성적으로 무너진 게 이제 언제 무너졌냐면은 장 마감 무렵에 확 깨졌어요. 그럼 무너진 이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명분이 없어. 진짜 없냐? 윤정두가 볼 때는 없는데 이 갖다 붙인 명분이 뭐냐면 차익 실현에 대한 욕구죠, 사실은. 응? 아유, 이때 거래대금이 수급이 안 나오는구나. 수급이 이제 안 좋았어요. 손바뀜 수급. 주가는 가는데 손바뀜 수급이었어요. 어쨌든 윤정두는 10만 원대부터 들어왔던 물량을 3년 4년 만에 다 차익 실현했어요. 중간중간에 거의 뭐 차익 실현도 없었고 계속 들고만 왔고 또 저점 편입만 했고 이러던 물량을 여기서 뭐 저 고점이라는 게 아니라 중간에 하여간에 어느 시점인지 잘 모르겠는데 전량 차익 실현했어요. 응? 요 기준에서는 무슨 내용이 있었냐면은 NC소프트에 대해서 뭐 장밋빛 전망이 어마어마했죠. 응? 이 역사를 다시 얘기를 해드릴게요. 이 NC소프트에 대한 이 역사의 흐름이 어떻게 되냐면 역사라기보다 역사지. 이렇게 됐었어요. 윤정두가 이것을 가져간 이유 중에 하나는 그리고 차익 실현을 한 이유 중에 하나는 2017년도에 이 차익 실현하면서 어느 자락인지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차익 실현을 전량했어요. 근데 얘를 거짓말 아니라 여기서부터 들어갑니다. 여기서부터. 캔들 교육할 때요. 딱 보시면 눈으로 보실 때 뭐가 나와요? 망치형도 나오고 상승 장악 확인형도 나오고 그때 나오는 시점에 거래가 터져주고 수급은 지금 안 보이는데 수급이 어마어마하게 매집이 많았어요. 수급이 지금 옛날 때 안 보이는데 어마어마한 매집을 진행을 했을 때예요. 그리고 특히 이제 여기서 매집이 들어오는 그 찰나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넥슨 재팬에서 김택진 의장의 지분을 샀는데 정영권에 시비를 붙일 수 있을 만한 5% 룰이었나요? 그때 얼마였죠? 그래서 걔들이 이제 그 신고하기 직전에 그 비중만큼만 갖고 있었어요. 그렇게 해서 뭐 예를 들면 코딱지만큼만 더 사면 뭐 0점 몇 프로만 더 사면 그거에 대해서 이제 뭐 경영권 뭐 참여할 거냐 이런 그 기준을 잡아야 되는 하여간 비중을 굉장히 꽉 쥐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가가 박살이 나서 지금 넥슨 재팬 그쪽에서 배임 혐의로 운영진을 가만두지 않을 수 있다. 주주들이 야 김택신 물량 왜 받아줘가지고 이렇게 손실이 박살났는데 어떻게 할 거야? 너 배임 한번 걸려볼래? 고소 당해볼래? 이런 분위기다. 야 NC소프트 니들 어떻게 한 거냐 지금. 이렇게 시비를 걸어요.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적대적 M&A 얘기가 나오죠. 그러면서 윤송이 이사에 대해서 시비 걸고 막. 근데 속된 표현으로 자기들끼리 제 또래잖아요. 저보다 한 살 많나 그럴 거예요. 자기들끼리 또 서울대 선후배야. 김택진이 선배야. 1년 선배인가 그래요. 그죠? 아주 웃기지도 않는 짓거리를 한 거야. 무슨 말이냐면요. 아니 그래도 글로벌 시장에서 또 우리나라에서든 게임 업체를 쥐고 흔드시는 양반들이 왜 그따구 짓을 하냐고. 이게 방송 원고에 그대로 있어요. 방송 원고에. 어떤 내용이냐면 생각난 김에 보여드릴게요. 방송 원고를. 그래야 여러분들이 또 믿으시지. 윤정두가 누군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시게 되시고. 방송 원고 한번 보겠습니다. 저때 아예 대놓고 MTN 방송할 때인데 대놓고 패버립니다. 저도 뭐라고 하냐면 야 너희들 그따구로 하지 마라 NC소프트야. 근데 윤정두만 그렇게 패는 게 아니라 결국은 금융당국이 이 녀석들이 확 그냥 막 그냥 장난쳐 그냥 확 그냥 막 그냥 무슨 내용인지는 제가 말씀드릴게요. NC소프트 뭐 적대적 M&A 뭐 어쩌고저쩌고 쓸데없는 대도 않는 소리. NC소프트 어디서 3강에 있죠? 3강 한번 봅시다. 윤정두가 진짜 NC소프트를 그때 당시에 갖고 있었는지. 목표 주가를 허벌나게 드려요. NC소프트를. 3강. 그 뒤에도 NC소프트 얘기를 했을 거야 아마. 근데 NC소프트 봐보자. NC소프트는 어디 있어? 확 그냥 막 그냥 이 녀석들이 어디서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애나 강세 얘기 나오죠. 여기 나오죠. 이 녀석들이 어디서 확 그냥 막 그냥 자 급등의 비밀 이렇게 돼 있죠. 급등의 비밀. 자 NC소프트
2012년 6월 8일 날 김택신 대표 지분을 넥슨이 인수를 해요. 넥슨이 추가 지분을 인수하면서 이제 15.08% 그렇게 하면서 그 단순 투자 목적에서 경영권 참여로 발표를 하고 상한가 갑니다. 대박 났지 뭐. 응? 우리는. 그런데 김택진 대표 지분을 넥슨이 약 8천억에 인수를 했어요. 경영권 프리미엄 없이 헐값에 지금 이수만 회장 판다 그러는데 경영권 프리미엄 장난 아니게 붙였죠. 그럼 헐값에 준 거야 어찌 보면은. 그 26만 원대 팔고 뭐 정치권을 이용한 뭐 간다는 등 뭐 위자료를 한다 별 쓸데없는. 그래서 이제 15% 미만일 때는 이제 그 경영 뭐 새로운 지분 신고를 안 해도 되는 그냥 단순 투자 목적으로 가도 되는. 근데 이제 15% 이상일 때는 이제 지분 뭐 기업 개력 가능이 있기 때문에 추가 신고를 해야 된다. 0.38%만 사도 이렇게 되는 그 룰을 지들이라면 안 되지. 자기들끼리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괴롭혀 이제 막 윤석열 부회장 막 괴롭힌다기보다 야 뚜렷하게 갖고 와봐 경영 막 간섭을 하는 척해요. 그래서 뭐 M&A 얘기도 나오면서 상한가 기준이 되는데 결국은 뭐냐면 지분 싸움이 나발이 다 없어. 안 돼 이런 거 다 안 돼. 윤정두가 딱 한마디로 쉽게 까줍니다 그냥. 장난치니 니네? 야 니들 왜 14.7% 지분 넘겨주는데 응? 15% 확보하는 집 아유 진짜 여기 딱 써 있습니다. 맨 밑에 환차익 발생. 무슨 얘기냐면요. 8천억 투자했잖아요. 계산을 다 해드린 거야 이거를. 우리나라에 이렇게 해석해서 NC소프트 얘기해 준 사람 단 한 명도 없었어. 워낙 8천억 투자를 해서 14.7%를 취득했는데 그때 당시 투자금이 533억 원이에요. N으로 1400 14.7배 기준일 때 평당가 25만 원에. 그러니까 주가는 빠졌지. 25만 원을 샀으니까 야 니들 때문에 나 배임 걸리게 생겼다. 확 그냥 뻥치고 있어 아주 그냥. 2014년도 10월 7일 기준으로 잡으면요. 예? 환율 9.8 감안했을 때 기준. 응? 요런 거 기준 다 감안하면요. 환차 이익이 발생이 돼요. 그래서 2015년도의 기준은 아예 예? 환차 이익이 발생해가지고 7천억 수준까지 올라와. 근데 주가가 이제 더 치고 올라왔죠. 계속 치고 가죠. 그러면 거의 없어요. 거의 환차익이 발생돼가지고 주가에서 손실폭이 거의 똔똔이 돼. 그걸 가지고 엉엉엉 울고.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이슈를 불거뜨려서 자기들도 출구 전략을 단행할 때 명분을 잡아서 주가의 흐름을 들어올린 그 기준점이 되는 거죠. 이해되세요? 정리를 해드리면 투자를 해서 손실이 나서 주가가 하락해서 손실이 나서 배임으로 내가 고소당할 수 있으니 내가 경영권 내가 참여하겠다는 뉘앙스를 나타냈는데 결국은 따져보니 환차익이 더 크더라. 더 컸어요. 맨 마지막 계산 부분까지 했을 때 환차익이 더 컸어요. 원화 기준에 8천억을 투자를 했는데 엔화로는 533억 엔이잖아요. 770 그냥 막 그냥 내가 순간 지금 나도 이제 얘기하면서도 약간 뭐지 했던 게 뭐냐면 원화로 생각한 거야. 원화로 8천억. 지들이 들어온 돈은 533억 엔이에요. 근데 환율이 너무 좋아서 8천억이 된 거야. 그런데 2015년 1월 28일 날 이때 기준으로 잡았을 때 지들은 771억 엔이 되고 그래 안 그래요. 환차 이익이 발생돼 있었을 기준이란 말이에요. 오히려. 근데 끝까지 그러다가 금융당국이 이제 까부시죠. 야 장난치냐? 농담이 아니라 진짜 그렇게 해서 금융당국이 공식적으로 이제 게임업체 간에 뭐 그런 거 뭐 하지 마라 뭐 이렇게 해서 눈 가리고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는 거 아니야? 무슨 M&A야 M&A는 확 그냥 막 그냥.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일단은 그 이후에는 그 M&A니 그런 말 같지도 않은 소리는 나오지도 않은 거고 김태진 회장 입장에서는 뭐 돈 잘 빌려 썼고 다시 뭐 지분 다 되찾아오고 얼마나 좋아. 이 NC소프트를 우리가 본 이유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강세 이후에 어마어마한 폭락이 나오죠. 박근혜 전 대통령 정부 시절에 게임 산업은 사행사업이다라는 규정을 해서 이제 규제를 좀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가가 실적은 어마어마한데 실적은 어마어마했어요. NC소프트가. 어마어마한데 이 고점을 넘기지를 못해. 그리고 수급은 허벌나게 들어와.
수급은 계속 누적 수급이 사상 최대치. 누적 수급이 사상 최대치, 실적도 뭐 사상 최대치. 그런데 주가는 박살. 왜 그러니? 그러면 이런저런 거짓말만 해. 윤정도는 뭔 거짓말을 하니? 정부의 규제지. 끝. 그러고 나서 이때 외국인기관이 더 들어오죠. 수급이. 그렇게 되면서의 기준이 계속 들어와. 계속. 그래서 계속 우리는 계속 따라잡는 거야. 변동성은 수익 난 거 같지 않냐? 별로 난 것도 없어. 기간 대비해서. 이 정점의 실적이나 이 정점의 누적 수급보다 더 매집이 돼 있는데. 그리고 결국은 다 들어올리죠. 응? 다 들어올린단 말이야. 수익률은 우리는 어마어마해지죠. 저것도 화면이 있잖아. 화면이. 귀찮으니까 그 화면 나중에 봅시다. 그렇게 해서 N소프트 MTN에서 2015년도에 매수사인 내드리고 목표 주가를 100% 이상으로 목표 주가를 설정해 놓은. 여기서부터 이만큼 올라와봐야 이건 따블 뿐이 안 돼요. 우리는 10만 원에서부터 들어왔잖아. 10만 원 초반부터. 그럼 다시 돌아와서 왜 이게 2017년도에 엄청난 수익이냐의 기준을 설정을 하면 수익 낮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교육을 받으셔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당시 기준에. 엄청난 수익이었다는 기준. 캔들 교육만 잘 받으셨으면 여기서부터 봅니다. 하나, 둘, 요렇게 당길까요? 죄송. 여기서부터 요 정도만 당길까요? 요 정도? 요 정도? 요 정도? 요렇게 당깁시다. 둘, 셋, 넷, 다섯. 이때 악재는 이게 뻥이 아니니까 윤정도 머릿속에 있는 거예요. 이때 악재는 하루에 뭐 변동성도 얼마 나오지도 않는, 어떤 날은 뭐 보합 맨날 뭐 1%, 2% 움직이던 종목이 얼마? 13% 마이너스가 나옵니다. 13% 마이너스가 나옵니다. 어마어마하죠. 장중에 이때 이제 그 한국경제TV에서 송재도 대표가, 송재 대표님이, 그냥만도 배신당해가지고 내가, 대표님, 윤 대표님, 아이고 와우에도 좀 오셔가지고 이제 좀 교육 좀 해주셔야 되잖아요. 그래 간 거야. 그래 와우파에 갔는데 방송을 안 넣어주네 인양반이 아주. 와우 처음 생길 때부터 자기들 어려울 때 그렇게 방송을 10년간 해줬는데, 그 이제 다시 와우파로 갔는데 와우 내 친구들이 겉으로는 동료인데 경쟁자 오니까 겁이 나는 거지. 매출 맨날 1등하던 상반이 오니까 방송을 막 막아버린 거야. 자기들만 나가고. 어찌됐건 이제 오픈하기 전에 이렇게 돼서 이제 그 7월 달에 오픈하고, 그 당시에 이제 매출 1등을 7월 달에 6월 말에 오픈했구나. 6월 말에 오픈하고 매출 1등을 다 잡아 먹었는데, N소프트는 우리가 이제 전량 차익 실현을 했단 말이에요. 요 언저리 어디에선가. 그러니까 이제 NG소프트를 몇 년간 갖고 오다 보니 다들 윤정도 하고 있을 때죠. N소프트 하면은. 그러니까 어떤 분이 갑자기 무방하는데, 대표님 왜요? N소프트 어떻게 해요? N소프트 뭐 어떻게 해요? 우린 다 차익 실현했는데 왜요? 근데 보니까 폭락이야. 근데 여기서 그냥 막 잡을 수는 없잖아. 아무리 평상시 변동성보다 크다고 해서. 그래서 냉정하게 대처하십시오. 왜냐면 이 종목이요, 어차피 시가총액이 이게 2,190만 주짜리였어요. 지금도 2,190만 주네. 농담이 아니라 2015년부터 얘는 그러면 주식수가 하나도 늘어난 게 없어. 스톡옵션 얼마 늘어났을지 모르겠지만 2,190만 주였어요. 그때도. 2,200만 주짜리가 에코프로 BM, 그 다음에 에코프로 인적 분할하기 전에 2,200만 주. 주식수는 다 거의 애우고 있어요, 제가. 시가총액을 알아야 되니까. 근데 이 종목이 2,190만 주짜리가 40만 원이면 거의 시가총액이 10조인데 10조짜리가 이렇게 한 방에 13%가 밀려? 그러면 이때 뭐 어마어마한 수급 변화가 있었나? 또 그것도 제한적인데. 그러면 왜 밀렸느냐 했을 때 뭐냐면 신규 게임을 발표를 했는데요. 이때가 이제 뭐냐면은 왜 주가가 올라오냐면, 잘 아시잖아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하야와 함께 하야라 그래? 어찌됐건 그렇게 되고 정권이 바뀌었잖아. 정권이 바뀌면서 게임 규제가 풀린다라는 기대감이 생긴 거죠. 정권이 바뀌었으니까 다를 수 있다. 풀릴 수 있다. 그렇게 해서 올라오던 랠리였는데, 이 게임을 새로 이제 개발을 해서 런칭을 하는데, 이게 성인 같은 게임인데도 성인의 인가와 저는 게임을 잘 몰라요. 성인하고 청소년하고 허가를 허가라 그래야 돼? 그걸 따로따로 받더라고요. 따로따로.
따로따로 받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그때 당시에 성인부터 허가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청소년 부분을 3일인가 일주일 있다 받기로 한 거예요. 3일인가 일주일 있다가. 그런데 이제 동시 통과될 줄 알았는데 성인만 통과됐다? 뭐 예를 든다면 그래서 그걸 핑계로 주가 조정이 나온 그걸 핑계로. 아니 그러면서 이제 이거를 청소년부터 받아야지 왜 성인부터 받았냐 허가를 뭐 어쩌지 이거 허가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 제가 아무리 판단을 해봐도 그건 아니야. 조삼모사뿐이 안 돼. 뭐 그게 무슨 문제가 있어. 그래도 뭐 윤정두가 그거를 뭐 내 맘대로 그렇게 생각한다고 주가라는 게 이렇게 바뀌어요? 응? 대신에 이런 변동성이니 우리가 그 다음날의 흐름을 볼 수 있다. 펀더멘탈이 그게 훼손된 게 아니라 등록해서 허가받는 그것도 허가가 안 나온다는 게 아니라 일주일인가 3일 뒤에 나온다는데 그걸 가지고 무슨 며칠 못 참아서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과도하다. 근데 과도하다고 해도 뭐 윤정도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니까 기다려 봅시다. 뭐 우리가 갖고 있지도 않고 다음날 봅시다 했는데 다음날 한번 봅니다. 하나 둘 셋 띵. 초대박의 수익이 나야 돼 이게. 왜? 자 보세요. 여기서 이 종목을 붙습니다. 따라 붙는데 어디서 따라 붙을까를 고민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응? 어찌 보면 망치형이잖아. 근데 망치형은 꼬리와 몸통이 절반. 그러니까 꼬리가 절반 이상 달려야 돼 몸통보다. 몸통보다 꼬리가 절반 이상이 달려야 망치라고 우리가 표현합니다. 해머형, 망치형. 근데 얘는 몸통이 더 크죠. 응? 그럼 얘를 어디서 살까부터가 여러분들의 기준점이 설정이 돼야 돼요. 캔들 잘 하신다면서요. 돈 내고 왜 이런 캔들을 교육받냐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자 보세요. 여기서 살 수도 있겠지. 왜? 시초가를 돌렸으니까. 응? 또 여기서 산다는 사람도 계실 거고 별의별 의견이 다 있을 거예요. 근데 첫 번째 답을 먼저 알려드리고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답을 알려드리고 자 여기서요. 잘 보세요. 캔들이라는 것에 대해서 쉽게 생각하지 마시고 빨간색 파란색 생각하지 마시고 처음 시작 가격이 얼마였습니까? 그걸부터 보시라는 거예요. 응? 이거 그냥 이렇게 그림으로 보면은 야 이거 대박 났겠다. 대박 났다고 하니까 대박 났겠다 생각하시죠? 그게 아니야. 개파락이요. 예? 얘가 종가가 어디예요? 종가가 눈에 확 들어야 돼. 내 종목이면은 종가가 어딘지 알아. 왜? 많이 아프니까. 많이 아파. 시초가가 어디예요? 그냥 양봉이 눈에 보일 뿐이지 시초가가 어디야? 그걸 생각해야지. 종가가 여긴데 시작 가격이 어디냐고. 여기잖아요. 저점이요. 여기잖아요. 알고 있었다고요? 에이, 감흥이 없는 것 같은데. 알고 있었지 모르고 계셨던 것 같은데. 자, 다시 얘기하면요. 자, 보십시다. 시초가가 여기였고요. 음봉이 이따만한 게 내려온 거예요. 이 음봉의 크기가요. 예? 이 음봉의 사이즈가 지금 캔들 사이즈가 이따만하잖아. 지금 몸통이. 예? 저만한 사이즈가 있었던 적이 있어요? 별로? 없죠. 평상시에 야 변동성이 크게 나왔다 하는 크기의 몸통이 터진 거란 말이에요. 이게. 이런 몸통들. 평상시에 와 몸통 되게 크게 나왔다. 와 그런 몸통이 터진 거예요. 여기서. 그러면 매수는요. 저걸 딱 보는 순간 그냥 어디서 사지가 아니라 야 초대박이네. 예? 초대박이네 라고 나와야 돼. 어디서? 여기서 산 거 아니에요. 여기서. 왜? 망치형이라는 거는 캔들의 몸통을 절반 이상 꼬리가 달고 있을 때 무슨 얘기냐면 아까 이거였죠. 응? 이거 몸통으로 그려드리면 시초가 형성되고 나서 뭐 살짝 반등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이거였잖아요. 이거였는데 엄청난 힘에 의해서 매수가 막 들어오더니 꼬리를 이만큼 잡고 이만큼 돌린 거예요. 여기까지. 그럼 어디서 사는 거예요? 그럼 또 여기서 산다 그런다 누구는? 그러지 말라니까. 시초가 돌리면 사는 건 맞는데 그게 예를 들어서 조그만 캔들에서 뭐 3% 밀리고 시작했다가 확 돌려가지고 거기서 시초가에 산다. 근데 이건 아니잖아. 이때만한 캔들이면 평상시에 가장 큰 캔들 중에 하나의 변동성이란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변동성이 얼마큼 나냐면 개파락이 허벌나게 나옵니다. 마이너스 3.88. 에? 별로 안 나왔는데. 아니 왜 별로 안 나와? 마이너스 3.88이 평상시에 1% 2% 움직이던데 엄청난 크게 캔들이 떨어진 거예요. 거기에 7%까지 밀린 겁니다. 7%까지. 근데 시초가를 돌리면 들어간다고? 그거는 너무 멀지. 그러면 여기서부터 들어갔는데 쭉 뻗어 올라가서 꼬리가 얼마큼 달려요? 꼬리가 여기까지 달립니다.
잘 안 보이시죠, 눈에. 근데 여기까지 올라온 거예요, 지금. 여기까지 올라오고 꼬리가 달려요. 그럼 어떻게? 과도한 매도기 때문에 가지고 가나? 냅뒀더니 더 가더라 할 거예요?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무조건 차익 실현이지. 34만 1,000원에 들어가서 고점 37만 5천 원면 찍고 고점 대비해서 2% 밀렸어. 7천 원 밀렸어. 36만 8천 원에 팔고 나오는 거예요. 뒤도 안 보고. 근데 여러분들이 이거 시작 가격이나 어디서 사야 되는 가격을 모르고 막연하게 야 낙폭가다니까 들어갈까? 안 돼. 에? 꼬리 달렸으니까 전량 차익 실현입니다. 근데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고점 대비 뭐 1%, 1.5%, 3% 그게 못 미쳐서 일부 갖고 왔다. 그건 상관이 없어. 근데 4%를 찍고 1.11이면은 전량 혹은 일부 절반을 남겼다면 그 다음 날은 어떻게 돼요? 갭상승이 그냥 음봉이죠. 나머지 또 물량도 바로 정리야. 예? 그냥 딱 보고 음봉이네 죽었네. 야 어제 수익 냈 때문에 죽었네. 안 갖고 가잖아. 꼬리 들어갔으니까 전량 차익이잖아요. 근데 그 다음 날은 미련이 하나도 없어. 우리가 미련이 하나도 없어. 그냥 전량 차익 실현한 거야. 왜? 갭상승 1.64 나오더니 살짝 들어오더니 바로 그냥 미끄러져서 쭉 내려가. 미련이 있어 없어? 없어요. 여기서 절반 이상을 또 돌리면 따라붙을지 말지 고민하는 수준인 거지. 이거 왜 미련이 있어? 안 들어가 이날 쉬는 거야. 그럼 그 다음 날은요. 초대박이 아니야. 초대박이죠. 근데 많은 분들이 또 뭘 생각해요? 장대양봉이네 이렇게 생각해. 응? 게임이 흥행이 됐더라고 보니까. 그 게임이 흥행이 됐어. 근데 장대양봉이라고만 생각해. 어디서 살 수 있을까? 저거를 갭상승이 나왔을 때 바로 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봐봐요. 종가가 내 종목이면 안다니까. 이것도 박살났네. 나 눈물 나. 어떻게 하면 좋아. 근데 시초가가 이거예요. 그러면은 몸통이 얼마짜리냐면은 야 이거 대박인데 힘 엄청 센데 야 이따만한 양봉의 캔들이 나온 거야. 빨간 색깔에 이따만한. 이해되세요? 이따만한 종가가 여기였잖아요. 종가 여기인데 이따만한 시초가 이만한 거야. 이만한 양봉이 나온 거야. 보통 때의 양봉보다 엄청 큰 거죠. 그리 나서 쫙 들어올리는데 잠깐 꼬리 달렸다가 확 들어올리는데 그러면 어떻게 돼? 갭상승 이후에 겁이 좀 났지만 꼬리 달고 확 돌린다? 거래는요. 거래대금은요. 터졌겠지. 거래량이 이만큼인데 거래대금 안 터졌겠어. 터졌지. 쭉쭉 뻗어 올라가. 이걸 차익 실현해? 아니지. 끝까지 가져가는 거지. 꼬리가 없어. 어떻게 해? 가져가는 거지. 꼬리가 없는데 왜 팔아? 아니 내가 무조건 팔라고 그래서 무조건 50%는 팔고 5번 나이스 하지 마. 뭐 그러면 그 기준을 지키시든가. 근데 이건 완전히 대형주 시가총액 10조에 달하던 종목에 대한 변동성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 종목에 대해서는 주봉으로도 나중에 해석을 해드리는데 주봉도 되고 삼성전환도의 기준에서 고점 대비해서의 음봉의 크기를 전체를 다 잡아서 봐도 돼요.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밀려내렸어요? 여기까지 밀려내려온 부분에 절반을 기준을 설정을 하셔도 되고 또 실질 음봉이 떨어졌던 구간에서의 매물에 대한 절반을 설정해서도 되고 여러 가지. 그 기준점에서 얘는 이렇게 됐는데 그 다음날 어떤 초대박이 나냐면 다음날 보기 전에 보시면은 갭상승이요 2.87인데 지금은 감흥도 없죠. 아니야. 저 당시에는 그 2017년도에는 시가총액 10조에 달하는 이런 종목의 변동성이요. 아니 눈에 보이시는 것처럼 이만해. 한 달을 갖고 가야 뭐 한 10% 수익 나고 이런 거예요. 요즘에 무슨 11월, 12월, 1월 달에 그냥 시가총액 1, 2, 3위, 5위, 10위 이런 애들이 70%, 80%, 120% 이렇게 수익 들이니까 그냥 여기가 무슨 뭐 돗대기 시장인 줄 알고 당장 맨날 상한가 가라고 그러면 안 돼. 다만 이때보다는 지금 시장이 월등히 좋으니 조금 자제만 하시면 어지간한 수익은 다 잡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네, 방송 문 좀 열어놓고요. 결론적으로 지금 벌써 지금 5분이 또 입금을 하셨네. 통장 그 국민은행 통장으로 입금을 하시고 여러분들이 대처를 하셔야 돼요. 응? 야, 이 뭐 새벽에도 광고쟁이들이 들어오네. 이거 참나. 어이구, 이건 그래도 하나짜리 광고인 것 같은데 방송 아니라고 제가 못 봤는데 잠시만요. 아이고,
이 녀석들 아주. 제가 너무 일찍 열어놨구나. 이게 열어놓은 거였구나. 방을 아까 12시로 착각을 해가지고. 아닌데 방이 닫혀있었는데 기존에 들어왔던 광고쟁이네. 오케이, 죄송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기준을 놓고 보실 때, N소프트의 기준을 놓고 보실 때 이 갭상승의 갭에 대한 힘을 굉장히 느끼셔야 되는 거고, 이게 갭에 대한 교육도 되고요, 캔들에 대한 교육도 되는 거예요. 종가와 시가를 모르잖아 지금 당장. 잘 아시는 것처럼 아이 뭐 종가 시가를 왜 몰라, 뭐 파란색 빨간색 왜 몰라. 근데 막상 눈으로 탁 보니까 내 종목이면 여기서 끝났다는 게 바로 느낌이 아니라 내가 내 종목이면 알지. 근데 여기서 시작했다는 게 감이 안 오는 거예요. 남의 종목이면. 농담하는 게 아니라 전문가들도 그렇고 그냥 뭐 아예 양봉 나왔네, 그게 아니라니까. 그 힘의 세기를, 종가가 여기서 끝난다 이따만큼 평상시에 캔들 크다고 하는 그 캔들만큼을 들어 올려서 11%를 들어 올리는데, 우왕좌왕해서 이거 차익 실현해요 많아요. 꼬리가 없는데 왜 차익 실현을 해. 그 다음날은요 엄청나게 따뜻한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 둘 셋 띠용. 얼마나 행복해. 음봉이라 슬프다고, 아우 진짜 음봉이라 슬프다고 표현을 하더라니까. 또 전문가들도 대도 않는 윤정도한테 배워서 그냥 마케팅만 배워서 나간 친구들, 이 녀석들 말이야, 이런 걸 안 배우고 말이야. 아우 대표님 큰일 났어, 음봉 떨어졌어요. 아이 확 그냥 막 그냥 음봉 떨어졌어가 아니라 음봉 지가 여기서 샀겠지. 그러면은 왜 여기서 사, 음봉 떨어지는데. 갭상승 나오고 몇 퍼센트에 4.88 갭상승 나오고 양봉으로 뻗으면 쫓아가는 거지. 갭상승 나오고 바로 음봉이야. 그럼 우린 박수치고 땡큐 합니다 그러겠지. 왜? 이 앞전에 갖고 있던 게 아니라 여기서부터 이날 들어가서 이날 전량차익 실현, 그 다음날 안 들어갔어, 그 다음날 갭상승에 따라붙어서 가지고 왔어. 뭐 절반만 가져왔다고 치더라도 그 다음날 갭상승에 꼬리 하나 없이 음봉이야. 와, 미련 안 갖게. 고마워. 그 기준에 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느냐면은, 이 거래대금에 대한 교육 자료를 왜 보여드리냐면은, 그때 당시에 차익 실현 범위가 대형주 10조짜리 이상, 뭐 5조짜리 이상, 이 기준이 보시면은요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빨리 나와봐라 교육자료. 나와봐라. 하나 둘 셋. 어딨니? 야 이거 뭐 잠도 못 자고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이 정도는. 자, 차익 실현 범위가 이렇게 보면은 얘가 4.8%가 굉장히 많이 변동이 나와 있는 규모다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윤정두가. 그죠? 그런 윤정두가 요즘의 변동이 원체 커져서 여러분들이 감이 안 오시는 거죠. 차익 실현 범위는 어떻게 적어놨어요? 이렇게 적어놨어요. 어딨니? 빨리 나와봐. 창피하지 말고. 아이고. 여기 있잖아. 주력 포트폴리오는 1에서 3%. 5조 이상짜리 극대형주는 1% 빌리면 차익 실현한다 했죠. 농담이 아니라 작년에도 그렇게 했어요. 작년에 LG화학, 삼성 SDI 문자 사인 보시면은 명확하게 기준이 잡히는데, 나중에 교육할 때 한 번씩 보여드릴게요. 무료 방송할 때도. 작년에 LG화학 갭상승 2% 매수. 장중에 8% 올라가? 와 대박. 거기서 꼬리 달고 내려와. 1% 밀려 50% 차익 실현. 2% 밀려 전량 차익 실현. 농담이 아니라 기준이 명확하고 있어야 돼. 지금 뭐 작년, 재작년 몇 년 전부터 계신 분들도 지금 당장 방 안에도 계세요 지금. 2016년부터 지금까지 같이 계시는 낭만아이 하나님, 주무셔야지. 내일 출근 어떻게 하려고 안 자고 지금 주무셔야지. 그냥 막 그냥. 예? 주무셔야지. 지금 맨날 듣는 내용 뭘 또 듣고 계셔. 맨날 듣는 내용. 이 교육 다 받은 내용. 별 내용 아닌 것 같지만 아니에요. 체계적으로 하나씩 다 캔들부터 배우셔야 되는 거야. 그래야 이런 수익들. 큐라클 가자. 가을남님 축하드립니다. 덕분입니다. 뭘 덕분이에요? 배우신 그대로인 거야. 배우신 그대로. 배우신 그대로. 어떤 거냐면은 원고 다시 보시면은 빨리 넘겨야지. 이제 뭐 와 시간 너무 없네. 한밤중에 이거 새벽에 뭐 하는 거예요 우리가? 2015년도 원고 자료 이런 거 보니까 대박이죠. 그 N소프트 여기서도 볼 수 있겠다. 내가 N소프트 그 원고 자료도 하나 보여드려 볼게요. 그러면은
자, 넥스사이언스에 있으려나? 한번 볼게요. 마케팅 자료 뒤에 붙어 있나?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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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아오는 것만 있네. 잠시만요. 넥스사이언스 한번 보자. 보겠습니다. 2015년도 검색을 해도 나와요. 머니투데이 그 방송에서 이거 엔소프트. 근데 저쪽에서 봐야 되는데 엔소프트 목표 주가 설정해 드린 게 있거든. 이게 2015년도인데 아예 생각난 김에 봅시다. 끝장을 봅시다. 믿을 수가 있어야지 여러분들이 윤정두가 어떤 사람인지를. 마케팅 자료에 교육 자료, 갭에 대한 교육 자료 어디 있니? 여기에 있으려나? 여기 아마 여기에도 있을 거예요. 여기 아마 있을 거예요. 엔소프트 아까 그 교육 내용도 아마 여기에도 있을 거예요. 갭에 대해서 교육해드리면서. 옛날에는요, 이거 뭐 빠르게 넘길 텐데, 요 화면 있고요. 예전에는 분석을 이때 당시에 이런 수익률 가지고도 25% 4개월에 25%. 뭐 물론 지금도 4개월에 25% 수익만 나면 계좌 수익이면 어마어마하게 행복하시겠지만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나올 수 있어요. 이제부터. 그렇게 해서 대형주 또 테마주 전부 이게 2017년도 다 LG전자 수익 자랑 감사합니다. 소형주의 비중 에코프로도 우리는 소형주 취급했어요. 2200만 주짜리 4만 원까지 와도 이렇게 해서 이 교육 자료들 다 드리고 요거 드릴게요. 이거 무료로. 갭에 대한 교육 해드리고 그리고 이제 LG화학의 성골 반전 이런 교육 해드리고 시가총액이 작냐고 이런 교육 유가와의 그 상관관계 이런 거 제대로 다 교육 받으셔야 되는 거고 원래. 그리고 요렇게 다 분석을 해드린단 말이에요. 목표 주가 설정 범위를 기술적으로 또 기본적으로 매집의 기준에서까지. 그리고 이제 뭐 하이닉스 이게 얼마냐고 이게 몇 년을 갖고 가는 거예요. 몇 년을. 그러고 나서 2017년도 9월 10월에 전량 매도 여기 보면 전량 매도 사인 이게 처음 나간 거예요. 9월 달에. 그리고 10월에 고점 찍고 삼성전자는 11월에 고점 찍고 차익 실현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할 때는 다 해. 전량. 에코프로 다 교육용으로 16,000원 16,000원. 시가총액 3천억 4천억 할 때 교육용 1%. 근데 지금 여기서 보여드리려는 거는 엔소프트죠. 엔소프트 빨리 나와봐. 엔소프트 나와봐. 이건 신라젠. 이게 교보증권 강연회 자료였어요. 5시간씩 했어 강연회를. 광고 거의 없이 그냥 뭐 이런 거 그냥 쭉쭉쭉 넘기면서 이걸 어디서 왜 어떻게 샀는지 거래대금이 터질 때 어떻게 샀는지 텔코는 수익을 안 내봐? 다 지금 텔코는 RF 제약이죠. 위험고지 다 해드리면서 2,000원짜리 물량 막 만원에 팔아먹고 그랬죠. 얘네 전원 물량. 삼성전자 전략 매도사에 나오는 거. 갭에 대한 목표 주가. 캔들. 상승 형태 확인형. 저게 110만원대 뭐 이럴 때요. 삼성전자. 엔소프트 어딨니? 빨리. 여기 있다. 여기 나오죠. 엔소프트 매수가 19만 1,000원에 이 11만원대부터 들어왔다 그랬잖아요. 2015년 초에 그때 경영권 분쟁이니 엄한 소리 나올 때 그게 11만원대야. 이때까지도 들고 있어. 80% 수익에도. 그리고 목표가 40만원. 농담하는 게 아니라 왜? 정권이 아니라 실적이 상상을 초월하고 매집이 상상을 초월하는데 과도하게 이제 눌려있던 거죠. 게임 산업에 대한 규제가 있어도 일단 실적이 나오는 걸 어떻게. 그렇게 해서 이 수급 보시면 봐봐. 수급 사상 최대치로 그랬잖아. 저 앞전에 저 고점 대비 저기까지 목표 주가 설정합니다. 저 고점 넘겨야 됩니다. 왜? 실적이 장난이 아니고 수급이 장난이 아닌데 이걸 왜 부럽죠. 이 가격대가. 저 최고점이 38만 6천원인데 저 얼마나 하겠어? 저 주가가 19만원대. 그리고 방금 보여드린 저 가격에 엔소프트 일봉의 기준에 왜 여기서 편입의 기준, 차익 실현의 기준,
리니지엠 아이템 거래소 이슈 부각 뭐 응? 그렇게 해서 꼬리 달리고 돌리고 할 때 여기서는 이렇게 대처해야 됩니다. 이걸 다 교육을 제대로 받으셨어야 돼. 여기서 왜 응? 편입을 못합니까? 그런 기준들. 수급은요 꼬여있죠. 어마어마하게. 우리 금결 선생님 연세가 그때 62이셨는데 그 당시 기준에 이렇게 해서 다 들어가서 수익 내시는 거예요. 이게 저 밑바닥에서부터 음봉이고 뭐 다 필요 없어. 이런 건 다 안 들어가는 거고 21%를 응? 이 기준에서 이 교육 자료에 이 교육 자료에 이렇게 해서 캔들을 제대로 여러분들이 인식을 하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거 올려드릴게요. 저 자료 한번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갭 한번 넣어주죠. 지지지 갭 올려드릴게요 지금. 결론적으로 지금 여러분들이 멈춰 있는 게 맞나? 어떻게 된 거지? 동영상이 잠시만요. 유튜브 쪽에 제대로 나오나 보네. 갭 하시는 거 보니까. 그죠? 근데 저는 지금 유튜브 쪽에 동영상이 멈췄어. 오케이. 그렇게 해서 멈춰 있는데 진짜로? 왜 나만 멈춰 있지? 접속 인원은 접속 인원이 66분이시고 왜 나만 멈춰 있지? 끝났나 방송? 저 동영상이 그게 아니라 난 착각해서 지금 저도 잠을 못 자니까 그래. 7시 방송인 줄 알고 화면 멈춰놔놓고 바보 마냥 넘기면 나오겠지. 넘기면. 아이 깜짝 놀랐네. 자 그렇게 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110에 111에 110에 이게 왜 이렇게 돼 있죠? 이거 110회고 오늘 그 방송 온 거 봐야죠. 오늘 방송 온 거 어디니? 118회 119회 오케이 119회 완성본.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 기준에 시가총액 최상위 종목군들을 보셔야 되는 거고요. 넥스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도 조금 전에 보신 여러분들이 이 수익 봐보세요. 이 수익이 조금 전에 그 보신 그 기준처럼 어떤 기준이요? 엔소프트의 기준처럼 변동성이 강세를 띄었다가 약세를 띄었다가 이런 그 변동성 속에서 여러분들이 충분하게 대처를 하시고 수익을 내실 수 있었다는 거죠. 사실은 무슨 말이냐면은 아까 그 보신 내용하고 비슷한 흐름에 수익률은 이제 뭐 다 넘어가고 여기서 요 흐름 차분히 보고 계셔 보세요. 그잖아요. 저 흐름이 엔소프트랑 다를 게 뭐 있어요. 딱 보시면 캔들이 눈에 확 들어와야 돼. 첫 번째 기준 거래대금 말고라도 똑같은 기준에서 똑같은 내용에서도 전부 교육이 다 나와야 돼. 거래대금 캔들 모든 게 다 나올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이제 일단은 오늘 기준에서 이제 좀 빨리 마무리하고 교육 자료 마저 올려드리고 종목 그 마저 올려드리고 마무리 기준을 좀 잡아드릴 텐데 일단 잠시만요. 저쪽에 올려드리려다가 어느 방이죠? 이 방인가? 자 보시면은 이 캔들 기준에서도 아까처럼 이제 다이나믹하게 이렇게 깨져 내려갔다가 돌려지고 그런 흐름이 아니더라도 잘 보세요. 양봉의 흐름이 잘 나왔죠. 그리고 꼬리 달리면 이 꼬리가 이제 어느 정도 범위 수준이냐에 따라서 차익 실현 범위를 잡으시고 차익 실현 범위까지가 아니었다 할지라도 50%만 오버나잇 하시고 그 다음날 일단은 가지고 계신 입장에서는 음봉으로 떨어졌잖아요. 그럼 일단 전량 정리하는 거예요. 꼬리 달리면 다시 사더라도. 그리고 이날 전량 꼬리가 이렇게 기니까 전량 차익 실현이에요. 만약에 갖고 왔다 그 다음날 거래량이 없잖아요. 거래대금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안 들어갔기 때문에 이런 날 부담이 없는 거죠. 그러고 나서 돌릴 때 어떻게 됩니까? 그러고 나서 돌릴 때
갭 상승이잖아요. 아까 그 N소프트 보신 것처럼 이게 27% 빠졌어요. 27%를 빠졌든 100%를 빠졌든 나랑 무슨 상관이야? 없는데. 기술적으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기준이라면은 만약에 네이처셀이야. 걔는 거래량이 안 터졌으니까 못 돌렸겠지. 얘는 거래대금이 터졌잖아요. 그러면서 갭 상승이 나왔어요. 땡큐하게도 27% 밀리고 그 다음날 갭 상승이야. 그리고 다시 밀린 게 아니라 그냥 쌓아 올려. 그렇게 해서 상한가예요. 다른 분들 상한가 감사합니다 하고 있을 때 이날 상한가에 50% 차익 실현하고 갭 상승 이후에 밀리면 여기서 전량 차익 실현해줘. 왜 미련을 갖냐고. 미련을 가졌다가도 그 다음날 이게 10% 등락이에요. 이게 그럼 10% 등락 났다 꼬리 달리면 전량 차익 실현해야죠. 왜 미련을 가져. 냅뒀더니 가더라. 냅뒀더니 여기까지 왔는데 윤정도 왜 팔라고 그래. 여기서 팔라고 그랬나? 이런 데서 팔고 차익 실현하시고 들여다보고 관망하다가 거래대금 없으면 관망하다가 시간 내에서 말도 안 되게 하한가를 받잖아요. 또 무슨 뉴스인지 난 몰라. 시간에서 하한가 맞고 그 다음날 마이너스 9%야. 그럼 마이너스 9%에 사라는 얘기 아니지. 마이너스 9%에 12%까지 밀렸는데 앞부분에 내가 막 상한가 수익도 내고 잘 냈어. 시키는 대로 다 했어. 그러면 저기서 돌릴 때 시초가 넘겨? 9% 개판하게 15%인데 시초가를 넘겨? 돌려? 편입. 왜? 기준 다 잡아드렸어요. 어떻게? 이게 지금 9시간짜리에 몇 장 일부를 보여드리는 건데 예를 들어서 저점 대비해서 이길 시초가 대비해서 뭐 고점 대비해서 차익 실현한다. 뭐 상한가에도 50% 이상을 판다. 이탈되면 조정 시에 전량 판다. 그 다음날 갖고 왔을 때 이길 시초가 혹은 고점 대비 2, 3% 전량 차익 실현한다. 바닥에서 돌릴 때의 기준은 어떻게 해요? 거래량을 무시해도 됩니다. 장중 저점 아까처럼 9%가 깨지고 12%까지 밀렸는데 계속 밀리는 게 아니라 거기서 돌려. 거래량 없어도 돼요. 왜? 내 손절 범위만 있으면 돼. 2% 돌려서 3% 돌려서 그게 시초가까지 돌린 거야. 근데 거래는 터졌어. 매수. 밀려. 손절. 농담이 아니라 기준점 다 잡아드렸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 달 동안을 교육을 30시간을 받는 거야. 캔들, 거래대금, 이동평균선 그 그램빌의 매매 법칙 들으면 또 아주 휘황찬란할 거야. 아주 야 윤정도가 세상에서 최고다 그럴까. 농담하는 게 아니라 그 후기들이 다 그렇게 돼 있어요. 응? 후기들 한번 보실래요? 여러분들 그 후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후기. 교육 후기. 여기 있나? 한번 봅시다. 교육 후기. 수없이 많은 분들이 호드람 선생님부터 해서 여기 없네.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분들이 교육 후기를 넣어주십니다. 아주 장문의 글로. 이런 교육 세상에 없다. 그냥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30대 어르신부터 30대 분부터 다 들어오시거든. 30대, 40대, 50대까지. 교육하다가 조금이라도 이상하면 그거는 바로 그냥 혼내실 거 아니에요. 야, 그따구 교육이 어딨어? 라고. 그리고 50대, 60대, 70대, 80대 어르신까지 다 들으신단 말이에요. 60대, 70대, 80대 어르신까지. 30대부터 들어오셔서. 완벽하거든. 막 그램블의 매매 법칙이나 이런 게. 그것만 받으시면은 이런 종목뿐만 아니라 주력주에서 왜 수익을 못 내요? 응? 그러니까 종목 이걸 뿌려드렸으니까 이 교육은 어차피 거래량 거래대금 교육도 지금 막 들어오신 분들도 계시니까 항상 그 위에 보시면 있어요. 여기에 이 거래량 거래대금 교육이 있습니다. 캔들 교육도 있고. 근데 이거를 추세적으로 다 받으셔야 된다는 거죠. 이 거래량 거래대금 요 교육이 이게 저기의 그 기준이에요. 넥사이언스 기준에서 거래량 교육을 해드린 거예요. 7월 28일 날. 그리고 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자료까지도 드리면 지금 자료 같이 뿌려드릴게요. 여러분들이 혼자서도 독립을 하실 수 있는데 그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니까 교육받으시는 한 달 동안에 채팅방에서 거기서 뭐 다른 거 해드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포트폴리오 이제 좀 전략도 좀 꾸려드리고 여러분들 거 AS 그리고 추가적으로 문자 사인도 받으셔서 수익도 내시고 그리고 교육 다 끝나면 스스로 또 종목 잡기가 어려우시니까 어떻게 해요? 추가 문자 사인을 드리는데 제가 아까 7시에 잘못 말씀을 드렸어. 6개월 말씀드렸다 무지하게 혼났어.
3개월로 줄일지 지금 갈등 중이에요. 근데 오늘까지 기준해서 여러분들이 예약하시는 분들 그리고 결제를 그냥 해버리시는 분들 어차피 그 8월 17일 날 개강할 거예요. 그날쯤에 198만 원에 카톡방 한 달만 오픈을 해서 여기선 카톡방에서 뭐 해드리는 거 없어요. 그냥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거 질문 주시면 간단한 답변 드리는 정도. 그리고 이제 문자 나가는 거 카톡방에 한번 문자 같이 올려드리는 그거 이외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 교육 받으시는 교육 자료, 교육 보강 뭐 이 정도 수준.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선착순 100명인데 우리 유료 고객님까지 포함하면은 지금 벌써 오늘 저녁에 신청하신 분들 아까 입금하신 분들까지 하면 26분? 그러면 이제 자리가 우리 유료 회원님들 들어오시고 나면 없어지죠. 요 밑에 전화번호 여기로 교육 신청 6개월 이렇게 하셔야 돼. 우리끼리 암호야. 암호. 교육 문자 발송 이거 6개월 어떻게 드리냐고 무지하게 혼났다니까. 3개월로 줄일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교육 받으신 분들 동영상 보시는 분들까지만 6개월이라고 암호예요. 나 6개월이야. 그렇게 해서 선착순 마감하고 마감되고 나면은 그때 뭐 3개월로 해버릴지 뭐 그거는 그때 고민하자고요. 그러니까 요 교육자료 지금 올려드렸고요. 요 그 종목 올려드리고 마무리합시다 이제 일단은 여러 가지 내용을 잡아드렸으니까 일단은 그래서 그러고 나서 이제 1시에 들어오신 분들, 2시에 들어오신 분들, 방송 보고 들어오신 분들 그 도서 자료 또 올려드리고 해야 되니까 내일 기준에 이 거래량 기준을 6일자의 기준에 이렇게 설정을 해드리는데 일단 내일 아침 동시효과 기준에 좀 바뀔 수 있어요. 시장 상황에 따라서 미국장도 좋고 IT 쪽 그 나스닥도 좋고 기술주 좋고 하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그 기술주로 바뀌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염두에 두시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제 교육 들어가면은 교육 받으시는 분들께 이게 오픈이 되고 무료방에는 거의 뭐 제한적으로 오픈되겠죠. 제한적으로. 그래서 요것도 지금 올려드릴 테니까 참조하시고 지금 요게 그 14번, 13, 14, 15번, 16번 방, 13번 방 올려드렸나? 13번 방까지 13, 14, 15, 16번 방 올려드렸고 나머지 방은 안 올려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머지 방에 올려주세요 하시는 방은 올리세요. 상상상 하고 올리세요. 만약에 못 받으신 방은 그렇게 해서 상상상 올리시는 방에 좀 올려드릴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안내 부분은 2개를 죄송합니다만 2개를 다 올려드릴게요. 그렇게 해서 VVIP 회원가입하고 요 부분하고 죄송스럽지만 광고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교육은 무조건 받으셔야 되니까 교육은 교육 기준에서 교육은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교육 기준에서 신청 범위 새벽 시간이라도 그 핸드폰은 업무용이니까 절로 신청을 하십시오. 저리로. 그렇게 하셔서 선착순 100명 안에 들어오셔서 교육 받으시고 잘 대처하시고 그렇게 예 상상상 지금사님 눌러주셔서 그쪽 방에도 올려드립니다. 상상상 어디였지? 여기 오케이 됐죠? 그렇게 하시고 일단은 어찌됐건 그 여러분들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어야 되고 교육받는다는 게 교육받고 내가 완벽해진다라기보다는 그 연세 드신 분들은 그 내가 다른 친구들한테 당하지는 않겠구나 이거 하고 젊으신 분들은 충분히 제가 판단할 땐 교육받으셔서 그걸로 수익 기준 충분히 잡아내실 수 있어요. 왜 못 잡습니까? 예? 요런 내용만 요 정도만 배워도 수익 났다고 다 올려주시는 판에 요 전화번호 요걸로 지금 문자 보내셔서 그리고 내일 또 미루다가 또 저 지금 하면 안 돼요. 안 돼. 내일 다 결제 완료해버리시고 그렇게 해서 카톡방은 미리 오픈해 놓을 거예요. 화요일 날부터. 그럼 화요일 날 들어오셔서 오리엔테이션 진행하고 여러분들 갖고 계신 종목에 대한 진단도 받고 그러고 나서 이제 17일부터 본격적인 교육 참여하고 그때부터 본격적인 문자 받고 그렇게 해서 수익도 내고 교육도 받고 그러시면 되겠습니다. 요번에 들어오신 분들까지만 문자 6개월. 그리고 내일부터는 오픈 안 할 거예요, 이거는. 아시겠죠? 자. 상상상 한번 갑시다. 상상상. 내일 상한가 한 종목 잡아야죠. 미국장 이렇게 좋은데. 상상상 한번 눌러봅시다. 상상상.